라. 그는 치유사로 세상에 알려진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 하지만 그 미모만은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드는 영웅 같은 존재야. 그래서 모험자 팀을 모으는 중에 누군가 다가와 한마디 던졌어. 그 말에 모든 증인들이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지. 도대체 누가 그런 녀석과 동료가 되고 싶겠어? 라가 다시 확인하려고 물었지만 그 소녀는 여전히 참여를 고집했어. 그리고 자신을 내나라고 소개하며 직업은 전사라고 했어. 나는 일단 치유사로 알려졌다고 말했지. 바로 그때 누나가 달려와 개입했어. 왜냐면 이 동네에서 매는 얼굴을 다들 알거든. 그녀는 허스, 마하트 모험자 협회의 지부 직원이야. 그리고 내나에게 물었어. 저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고 끼어들었니? 내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누나가 설명했지. 라는 무능한 치유사로 불리는데 고작 초급 회복 마법만 쓸 수 있어. 이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평범한 모험자라면 더더욱. 고급 회복을 못 쓰는 치유사라면 무능하다고 불리는 게 당연하지. 전투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전에매는 신검이나즈마 팀에 있었지만 쫓겨났어.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무능하다고 부르고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자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나에게 라와 팀을 짜지 말라고 경고했어. 불행을 자초하지 마. 하지만 그 소녀는 돈이 많아서 괜찮대. 그래도 허스가 말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이 모험자들은 다 좋은 사람만은 아니니까. 많은 걸 배웠으니 그녀는 그 착한 누나에게 고마워했어. 실은 그녀가 방금 모험자가 된 새내기라서 아무것도 몰랐어. 게다가 그 누나가 좋은 팀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절당했어. 단순히 내나가 이미 매화 팀을 짜기로 했으니까. 이 결정은 우연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정해진 거였어. 그 말을 듣고 허스가 충격받았지만 그래도 서류 작업을 도와줬어. 팀을 만들려면 서류에 서명하고 협회에 제출해야 작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도 해. 문제가 생기면 협회가 중재해 줄 테니까. 라가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내나는 그 얼굴을 멈추지 않고 바라봤어. 속으로 중얼거렸어. 드디어 다시 만나네. 작업 끝나고 허스가 처리비를 요구했어. 공짜로 할 순 없잖아. 실은 그 여자가 돈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 원래는 무료였는데. 그 소녀는 이제 둘이 한 팀이 돼서 매우 기뻐했어. 매를 오빠라고 부르며 나는 혼란스러워했어. 그 애가 그렇게 친근하니 그도 기뻐졌어. 바로 그 후 그들은 마하트 미궁으로 모험을 시작했어. 거기서 가장 깊은 층을 정복한 사람은 아직 없대. 미궁의 보스 몬스터가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지.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니까 모두가 그 조각을 차지하려 해. 모험자 수가 폭증해서 다들 여기로 모여들어 도전하고 있어. 덕분에 미궁 주변 도시가 번성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곳이 됐어. 내나는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게 매에게 의지해야 했어. 그 애가 갑자기 미궁으로 데려가는 게 괜찮은지 물었어. 협회 누나가 경고했으니까. 새내기가 미궁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서쪽 초보자 구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당연히 매는 그곳을 알아. 마력이 새어나와 외부에 몬스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어. 서쪽 초원은 몬스터를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초보자 구역이라고 해. 하지만 매의 경험으로 보면 그곳은 너무 넓어서 몬스터를 찾기 힘들어. 다른 초보자들과 경쟁하는 대신 미궁 첫층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일 거야. 거기서 몬스터가 끊임없이 생겨나니까 깊이 가지 않으면 괜찮아. 내 나의 능력으로 보면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어. 그 말에 그 애는 완전히 신뢰하며 따라왔어. 미궁 입구에 도착한 후 전사라서 내나가 먼저 가겠다고 했어. 치유사 오빠가 위험해질까봐. 실은 그 녀석이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지만 동료가 그렇게 좋은 마음이라서 따라갔어. 내나는 처음이라서 흥분했어. 라가 생각했어. 그 군인 같은 태도는 정말 강할 거야. 곧 작은 악마 무리를 만나자 그녀가 최고의 전투 실력을 보여줬어. 새내기지만 모험자가 되기 전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고블린 같은 놈들은 그녀를 막을 수 없어. 전투 끝나고 그 애가 포즈 취하며 라에게 물었어. 내가 멋진 거 같아? 라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내나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 정도로 강하면 정말 대단해. 그 이상이야. 보통 몬스터가 죽으면 사라지면서 마석을 남겨. 이걸 협회에 팔면 돈이 돼. 하지만 약한 몬스터의 마석은 값이 싸. 내나가 물었어. 협회가 이걸 왜 사는 거지? 라가 설명했어. 마석 안에 마력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다 설명하면 하루가 가버릴 테니까 그만둘게. 내나가 이론 공부에 약해서 그래서 내나가 스스로 알아보게 둬. 그 애는 이론에 약하니까. 작은 악마에서 나온 5개의 마석으로 오늘 생계비는 충분해. 라가 그 애를 더 깊이 가자고 했어. 강한 몬스터를 만나면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녀가 동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그 커플은 2번째 층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그녀가 거의 함정에 빠질 뻔했지만 매가 제때 알아챘어. 돌로 함정을 활성화해서 그녀가 놀라서 물었어. 어떻게 알았어? 라가 말했어. 돌의 색으로 함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새내기 모험자가 여기서 떨어지면 90%는 죽어. 내나가 더 경험을 쌓아서 기뻐했지만 의아해했어. 치유사인데 도둑처럼 함정을 찾다니.
그 문제에 대해라는 모험자로 오래 살아서 몇 가지 아는 거라고 했어. 그 애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탐험했어. 갑자기 앞에 오크가 나타났어. 2층에 나올 법한 게 아니었는데. 이 녀석은 여기보다 훨씬 강해. 새내기 모험자가 왔으면 완전히 박살났을 텐데 다행이야. 중급 악마라고 불리는 라가 말했어. 오크는 중급 악마라고 해. 힘과 방어력이 높아서 정말 잡기 어려워. 이런 강한 몬스터가 위로 올라온 건 문제가 있어. 그녀가 돌아가자고 했지만 매는 둘이 합치면 잡을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에 그녀는 순진하게 믿었어. 치유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애는 완전히 신뢰하며 네, 당신이 결정했으니까 최선을 다할게. 계획을 세운 후 라가 그녀를 먼저 보내 유인하게 했어. 레나는 자신감 있게 강한 몬스터 앞에 섰어. 전혀 주저하지 않았지. 순수 전사라서 주먹과 발로 공격했지만 그 돼지 같은 몸은 너무 단단해서 돌처럼 느껴졌어. 공격 동작과 속도는 쉽게 파악됐어. 불행히도 바닥 파편이 그녀의 팔을 맞췄고 한순간 방심한 틈에 벽으로 밀려났어. 죽는 줄 알았는데 라가 나서서 깔끔하게 몬스터를 끝냈어. 실은 라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실력을 숨겼어. 레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 동료가 어떻게 잡았는지 보지 못했지. 하지만 그게 그녀를 과거의 용감한 영웅, 바로라가 자신을 구했던 기억으로 이끌었어. 그래서 레나가 메이팀에 참여한 거야. 세상이 비난하든 상관없게. 청년이 끝난 후 레나에게 물었어. 다치지 않았어? 내가 회복해줄게. 그녀는 치유사가 이렇게 무서운지 궁금해졌어. 라가 여전히 숨기며 말했어. 무능한 모험자로 오래 살았으니까 최소한 방어할 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겸손하니 그녀는 덕해지 않았어. 그 애의 팔 상처를 보고 라가 치료해줬어. 큰 상처는 힘들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레나가 너무 기뻐서 말할 수 없었어. 몬스터를 잡은 결과 보라색 마석을 얻었지. 당연히 이건 고블린 마석보다 훨씬 비싸. 라가 그의 의견을 물었어. 다음은 뭐 할까? 레나의 능력을 봤으니까 오늘 수집은 충분해. 이제 돌아가도 돼. 하지만 그 애는 더 싸우고 싶었어. 일찍 돌아가면 할 게 없잖아. 내가 그녀를 따라가며 계속 이끌었어. 저녁에 돌아오니 꽤 많은 마석을 가지고 있어서 허스가 놀랐어. 반나절 만에 이 정도 몬스터를 잡다니 보통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오크의 마석을 보고 나서 매를 욕했어. 초보자 구역으로 가라 했는데 미궁에 내려갔어? 중간층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매는 그게 위로 올라온 거라고 설명했어. 레나도 확인했어.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 그 여자는 상관들이 바쁘다고 했어. 레나는 미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했어. 그 애가 더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냥 직원이라서 다 알 수 없대. 얻은 마석으로 그 커플은 꽤 많은 돈을 벌었어. 당연히 허스도 조금 챙겨서 기뻐했어. 레나는 이걸 몰랐으니까 라가 설명했어. 협회의 직원은 모험자로부터 마석을 사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즉, 사는 게 많을수록 그 여자의 주머니가 부푸는 거지. 그래서 허스가 새내기 모험자처럼 레나와 친해지는 거야. 인상주기와 수집을 쉽게 하기 위해. 그 여자는 레나가 더 많이 벌어서 함께 이익을 보려고 기대하고 있어. 라가 돈을 받고 충격받았어.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못 벌었는데. 그 여자가 설명했어. 그전에는 이용당한 거야. 레나와 짜면 돈이 공평하게 나뉘니까 신검팀 때보다 10배는 많아. 이제야 속임수를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레나가 문제를 이해하고 화가 나서 그 오빠를 위해 분노했어. 그 여자에게 개입해달라고 했지만 라는 거절했어. 이제 새로운 팀이 있으니까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해. 허스의 상관이라가 새 멤버와 함께 나오자. 한주에게 물었어. 라가 어떤 팀에 들어갔는지 궁금해졌어. 그녀가 설명했어. 누가 그를 받아줄 리 없어. 그 소녀가 자발적으로 팀을 짜서 커플이 됐어. 이쪽은 익숙한 술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 애의 새 팀 멤버에 대해 말했어. 여기 사람들은 라가 무능하지만 좋은 멤버를 찾았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 라가 신경 쓰지 않고 그 소녀에게 방을 준비해달라고 했어. 레나가 갑자기 라와 같은 방을 원했어. 하지만 라는 싫어해서 그녀가 조금 슬퍼했지만 함께 있는 게 기쁘대. 방에 들어가자 그녀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 그때 라가 자신을 구한 것처럼 오늘도 회복해줬으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약속했어. 커지면 모험자가 돼서라와 팀을 짜리라.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됐어. 라가 그 운명적인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레나는 열심히 연습해서라 가 팀에서 쫓겨난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그때 머리색이 달라서 그녀는 라가 자신을 그 어린 소녀로 못 알아봤다고 생각했어. 가장 슬픈 건 라가 그렇게 강한데도 세상이 그를 무능하다고 부르는 거야. 그녀는 자신감이 떨어졌어. 그 애가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향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 세상이 그런 멋진 나를 무능하다고 부르는 이유가 꿈에서라는 왜 자신을 쓰레기라고 여기는지 떠올렸어. 그때 신검팀과 함께 강력한 몬스터를 쫓았지만 다른 멤버들은 강했어도 그 생물에 미치지 못했고 라는 독을 견디지 못해서 실패했어. 모두가 그 무능한 청년을 탓했어. 전에라가 해독제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어. 다행히 몬스터가 쫓아오지 않아서 목숨을 건졌어.
결국 라는 팀에서 쫓겨나서 협회 사람들이 놀랐어. 검을 쓰는 녀석이 악의적인 말을 해서 라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소녀가 화가 나서 하이드라를 못 잡은 건 치유사가 독을 풀지 못해서라고 했어. 라도 그들에게 말했어. 전에 그 둘이 장난치느라 전투에서 유연성을 잃었으니까. 팀은 4명인데 그중 2명이 라를 비난해서 나머지 소녀가 판단을 내렸어. 그 소녀는 검 쓰는 청년을 무서워해서 라를 지목해서 쫓겨나게 했어. 이걸 떠올리니 청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처음에 충격이 그를 괴롭혔어. 팀을 떠난 후 라는 다른 팀에 들어갔어. 그들은 더 나빴어. 몬스터를 잡으려면 치유사인 그를 미끼로 삼았어. 이용당하는 걸 깨닫고 라는 생존 방법을 찾았어.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나쁜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어. 동료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지만 라는 진정한 모험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홀로 돌아와서 그 청년은 절망했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가장 아픈 건 노력에도 인정받지 못한 거야. 그날 저녁 우연히 몬스터가 공격한 마차를 발견했어. 안에 소녀가 아직 살아있었지. 전투는 못해도 라는 목숨을 걸고 구했어.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녁이 되자 그 소녀의 호위대가 왔어. 라를 그녀의 마음속 영웅으로 여겼지만 라는 진짜 구한 건 그 영웅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 소녀는 고마워했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으니까. 라 덕분에 기사들이 제때 왔고 멋지다고 칭찬받아서 기분이 나아졌어. 그 소녀가 다치자 라가 초급 회복으로 치료해줬어. 고마움을 받았지만 라는 자신도 겨우 이 정도일 뿐이라고 했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금발 소녀가 감동받았어. 몬스터에게 사람을 미끼로 삼다니. 라의 불운한 운명을 슬퍼하며 여기서부터 약속됐어. 커지면 모험자가 돼서 그를 보호하리라. 그 말에 라는 다시 기뻐졌어. 최소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희생할 가치가 있지. 그 소녀는 귀족 딸이니까 모험자가 될 수 없지만 그 약속이라의 정신을 일으켰어. 이후 라는 스승과 연습했지만 여전히 평범했어. 불운이 그를 따라오지 않게 되면서 강력한 모험자 기술을 배웠고 이제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어. 지금 좋은 일들이 그 청년에게 오고 있어. 금발 소녀의 약속 덕분에 모험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내나처럼 멋진 동료를 만났어. 그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 소녀가 바로 지금의 귀여운 동료라는 걸 모르고 있어.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 그때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 나가보니 아침을 먹자고 초대했어. 배고프면 임무를 못하지. 아마도 새로운 문이 그 청년에게 열릴 거야. 식사 후 그들은 미궁으로 갔어. 오늘은 내나의 실력으로 더 깊이 갈 거야. 그녀는 불평 없고 선배를 따라 이동구역으로 갔어. 미궁 안에 이런 곳이 많대. 마법 배열이 아주 강력하고 오래됐어. 이게 대부분의 층과 연결돼. 이건 인간 마법사가 만든 거라서 후손들이 쉽게 탐험할 수 있게 해. 내나가 물었어. 이걸 마을과 연결하면 이동이 쉬울 텐데 혹시 몬스터가 밖으로 나올까봐? 라가 말했어. 몬스터는 이 배열을 쓸 수 없어. 이 기술은 수백 년 전에 사라졌어. 배열은 기술이 싫은 기술이 사라졌고 만들기 어려워서 다른 곳에 안 한 거야. 그 후 그들은 빨간 구역으로 이동했어. 보기에 위험해. 공간이 어두워져서 그녀가 걱정했어. 이제부터 중간층이야. 몬스터도 훨씬 강해. 라는 이미 지나간 적 있어서 자신 있게 알았어. 몬스터가 여기서 빨라. 둘이 몬스터를 만나서 다 잡았어. 단 하나. 특별한 몸의 몬스터만 잡을 수 없었어. 라가 설명했어. 이 생물은 몸이 없어서 잡기 어려워. 도망치는 게 낫다고 조언했어. 보통 물리 공격은 영혼체에 안 통해. 내나는 멈춰서 자세히 보니 그 몸이 투명하더라. 그 애는 마법은 못 쓰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어. 라가 놀랐어. 이런 기술은 오랜 모험자만 쓸 수 있으니까. 알고 나서 그도 미끼가 돼서 그녀가 에너지를 모으게 했어. 다행히 몬스터가 서둘러 공격하지 않아서 그 일은 위험하지 않았어. 기다리다 돌아서서 도발하자 그 생물이 쫓아왔어. 알다시피 연습하면 기를 몸 안으로 모아서 프라나라는 힘을 만들 수 있어. 내나는 이런 무형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전사로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야. 그 애의 프라나로 둘러싸인 주먹이 성공적으로 뚫고 몬스터가 사라졌어. 이로써 둘이 큰 바석을 얻었어. 하지만 내나는 처음 악령을 만지면서 조금 다쳤어. 다행히 그 피해는 화상처럼 도구로 회복할 수 있어. 라가 말했어. 나 같은 약한 자에겐 이게 필수야. 이 마도구는 치료 효과를 높여 주재료가 미궁에서 얻은 마석이야. 그들은 모험자로부터 마석을 사서 제조해서 다시 파는 거지. 제조 후 마도구로 변해서 필요한 모험자에게 팔아. 내나의 상처가 나아서 그녀가 놀랐어. 끝나고 그 커플은 큰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가기로 했어. 약속대로 그들은 허스에게 마석을 팔아서 그녀를 기쁘게 했어. 갑자기 돈이 더 들어오니 두 사람에게 성공을 빌어줬어. 저녁이 되자 다들 마석을 높게 팔아서 기뻐했어. 당연히 보상금은 반으로 나눴어. 실은 그 애가 필요 없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른 모험자들이 싸우는 걸 봤어.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 모두가 자존심 강하니까 작은 충돌도 크게 만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모험자들이 다 다른 곳에서 온 거야. 라가 의심했어. 그들이 여기 모인 건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내나는 협회 누나가 이 일에 대해 말했었어. 그런 자들에게 휘말리지 마. 안 그러면 너희도 표적이 돼. 나가 사람들과 진지한 모험자들을 위해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 오늘 꽤 돈을 벌었으니까. 라가 그 소녀를 데리고 푸짐한 식사를 하자고 했어. 가게에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돈이 충분한지 물었어. 오늘 주문이 많아서. 라가 맥주 한 잔도 주문했어. 걱정 마세요. 요즘 돈을 벌었으니까. 내나도 마시고 싶다고 했지만 가게 소녀가 어린애라고 안 팔았어. 나도 그녀가 마시지 말라고 했어. 그 애가 화가 나서 함께 무시당한 기분이었어. 그렇게 그들은 밤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겼어. 난만큼 아름답진 않아. 다들 일하러 갔으니까. 먼 곳을 보니 그 소녀가 도시 주변의 하얀 탑에 관심이 갔어. 그것은 이 구조는 그들이 본 적 없는 거야. 집이라면 창문이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이뿐만 아니라 내나는 다른 곳에서도 봤어. 그에 대한 모든 건 의문뿐이야. 나도 전에 들은 적 없어. 물어보니 누군가의 요청으로 지은 거라고 해. 심지어 건축가도 무슨 걸 짓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요청한 사람도 미스터리야. 그 사람은 대리인을 고용했고 그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고용했어. 그리고 그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그래서 진짜 설계자가 신원을 숨겼어. 지금까지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나에겐 이걸 짓는 대신 성벽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시 전체가 미끄러워서 공격받으면 방어할 수 없어. 내나는 여기 모험자가 많으니까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잠시 후 방에 들어가자 그 소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만뒀어. 자신을 탓했어. 과거 일을 아직 말할 수 없네. 나를 구하고 같은 방에서 지내고 싶었어. 라는 그 팀이 있어서 기뻐했어. 신전환. 매의 이전 동료들은 여전히 하이드라를 정복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어. 이번에 검쓰는 청년이 아름다운 치유사를 초대했어.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자들은 서로를 보며 지쳤어. 마을의 어떤 세력은 내나에 대해 말하고 있어. 잠든 공주가라와 모험을 하는 중이래. 그들은 매를 쫓아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 해. 신검 이나즈마 팀은 지금 하이드라에게 도착했어. 그 머리는 이전에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기회야. 그래서 마구리리라라는 치유사 친구와 함께 싸우자고 했어. 아미아는 마법으로 지원하고 사비아는 뒤에서 기습할 거야. 그 소녀가 무리라고 했어. 치유사가 앞에서 싸우는 게 말이 돼? 그들은 전에라가 싸웠으니까 치유사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 친구는 이 팀의 이전 멤버가 같은 직업이라서 화가 났어. 세상에 치유사가 앞에서 싸우는 법 없으니까 그들에게 설명했어. 금발 녀석이 무시하며 말했어. 매는 주로 도망만 갔지만 가끔 한방치긴 했어. 그리고 저 머리를 자른 건 나가 한 거야.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했어. 리라는 싸울 수 없고 회복만 할 수 있어. 하지만 마굴은 그녀가 독을 풀 수 있으니까 하이드라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자신했어. 신전환. 그 커플은 오늘도 많은 마석을 얻었어. 허스는 그들이 중간층에 갔다는 걸 알고 몬스터를 잡는 게 걱정됐지만 이렇게 많은 마석은 좋대. 내나는 나가 자신을 잘 대하니까 그들은 몬스터 선택에 신중하다고 했어. 그래서 안심해. 하지만 그녀는 사람마다 한계가 있으니까 넘지 말라고 했어. 위험을 피하려면. 그리고 멤버를 더 모으라고 조언했어. 전사나 마법사가 있으면 위험한 몬스터를 쉽게 상대할 수 있으니까. 위험한 마수와 대. 실제로 위험한 마수와 대처할 수 있지. 하지만 매는 아직 멤버 모으는 걸 생각 안 해.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돈도 충분해. 허스는 조금 더 노력하면 집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소녀는 이해가 안 돼서 라가 설명했어. 돈이 많은 팀은 집을 빌려서 거점을 삼아. 그럼 더 편해, 여관보다. 사랑에 빠진 커플이라면 집이 필요하지. 장비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도둑 맞을 염려가 없어. 하지만 가장 멋진 건 허스가 생각하기에 집은 감정을 키우는 거야. 내나가 흥분해서 라와 함께 집을 빌려야겠다고 했어. 이걸 말하니? 라가 신검팀에서 집을 빌렸지만 자신은 계집에서 잤다고 떠올렸어. 정말 최악이야. 두 소녀는 라가 그렇게 대우받은 걸 안타까워했어. 하지만 허스는 매가 쫓겨난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 팀은 지금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이쪽은 상태가 엉망으로 돌아왔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졌는지 모르겠어. 리라는 그들이 그 생물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했어.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야. 하지만 오늘 일로 그녀는 이전 멤버가 정말 대단하단 걸 알았어. 매 덕분에 다들 안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어. 나를 다시 모셔오라고. 조언 사비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나를 다시 모셔오라고 조언했어. 마굴은 매일 잔소리가 싫지만 팀을 위해 다시 부를 거야. 어떻게 부를지 물으면 신검이나즈마가 유명하니까 누가 거절하겠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어. 아침에 아미아가 깨니 몸이 회복됐어. 리라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뭔가 먹을 걸 찾았지만 두 녀석은 안 보여. 지금 그들은 나를 다시 초대하러 갔어. 듣고 나서 다들 충격받았어. 바로 그때 내나가 와서
그 여자가 말했어. 저 녀석은 매를 자주 괴롭혔어. 그래도 매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네. 무능한 자가 자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게다가 무시하는 말을 해서 그 소녀가 화가 났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가 어떻게 거절할지 망설였어. 그 청년은 돈 문제라고 생각해서 급여를 올리겠다고 했어. 현대팀의 치유사를 무능하다고 하면서 매처럼 다재다능한 건 아니라고. 사비아는 옆에서 듣다 어이가 없었어. 그 머저리가 무슨 소리라는지. 그때 내나가 달려와서 그 오빠를 보호했어. 그 애는 선언했어? 라는 그들의 취약한 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게다가 매는 내 소중한 동료니까 절대 양보 안 해. 그 녀석은 그녀가 작아서 괴롭히려 했어. 라가 막아서서 말했어. 초대를 감사하지만 이제 새로운 팀이 있으니까 거절할게. 마구리 화가 나서 내나가라를 이용한다고 했어. 본인도 최악인데. 라가 정말 무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돈도 공평하게 안 나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매에게 깨우쳐주라고 했어. 그 소녀와 돈에 집착한 여자를 믿지 마. 더 비난하려 했지만 갑자기 기라의 힘에 목이 졸렸어. 갑옷을 끼고 있음에도 아팠어. 라가 정말 강하다는 증거야. 손을 빼지 못하고 이전 동료에게 교육받았어. 그를 이용했지만 미워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를 해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신검 이나즈마를 총으로 노려보며 위협했어. 말 끝나자 금발 녀석이 겁에 질려 더 말 못했어. 그 커플은 떠났고 그 나쁜 녀석을 비웃었어. 화가 치밀어서 허스에게 더 강한 멤버를 찾아달라고 했어. 이번엔 자신처럼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원해. 하이드라를 무조건 없애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강한 모험자가 와서 참여하고 싶대.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진짜 신원을 숨겼어. 마굴은 상관없고 능력을 시험해봤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무기를 날려버려서 그는 창피해졌어. 증인들은 그 비밀스러운 사람의 실력에 놀랐어. 그 청년은 실수했다고 우기며 사비아는 그를 초대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마굴은 초대했어. 이제 후퇴할 수 없으니까 신검 이나즈마의 실패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이대로면 얼굴을 들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최선이야.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니 실해. 하지만 가짜야. 다음날 아침 내나가 옷을 갈아입는 중에 옆방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시가 와서 매에게 손님이 왔다고 했어. 그리고 귀여운 여자와 함께. 그게 관련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가서 리라와 아미아를 만났어. 이대로라면 제 얼굴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선이에요. 그 오빠 이름이 시라고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건 가명일 뿐이에요. 다음날 아침 내나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옆방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어요. 시가 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리고 그 귀여운 누나도 함께 왔어요. 그들이 관련될 거라 생각해서 리라와 아미아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아미아와 함께 온 거야. 마구리 고집불통이고 바보니까 해독제를 사지 않았어. 이대로면 나나 동생이 먼저 죽을 거야. 그 녀석은 동료를 안 신경 쓰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아미아는 매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어. 한 번의 상황을 바꿔 동료를 지켰으니까. 지금 하이드라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매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내나는 왜 아미아가 그런 대우를 받고도 팀에 남아 마구를 도와달라고 하는지 물었어. 그 소녀는 인정했어. 그 청년은 나쁜 점이 많아. 하지만 동료니까. 내나가 화가 나서 그에게 은혜라도 있나? 그리고 선한 오빠를 그 오물 같은 팀으로 끌어들이려고? 다시 물었어. 매를 그렇게 쫓아낸 게 무슨 자격으로? 아미아는 매가개처럼 대우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라를 쫓아내면 자신도 쫓겨날까봐 그랬어. 경험이 적어서 다른 팀이 받아주지 않을까봐 무리스 같은 행동을 무시했어. 그 소녀가 너무 울자. 내나가 그만뒀어. 오빠가 결정하게. 만약 돕고 싶으면 나도 따라가서 리라를 보호할게. 그리고 그 소녀를 위해 변명했어. 혼수 상태에서 매에게 사과를 했으니까. 외부자로서라의 기분을 이해하니까. 사과만 받아주면 돼. 선한 본성은 매를 강제적으로 용서하게 했어. 울지마. 나는 이전 동료를 미워하지 않아.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게 해. 그 말에 아미아가 고마워했어. 그래도 신검 이나즈마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마굴에게 이미 말했으니까.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어.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아미아는 슬펐지만 먹는 걸로 위로받았어. 외부자로서 그녀는 외부자로서라의 기분을 이해하니까 사과만 받아주면 돼. 내나가 그 소녀를 그 팀에서 빼낼 방법을 물었어. 리라는 이미 포기했지만 갑자기 마구리 리라를 비난한 말을 떠올리고 라가 조심하라고 했어. 그 소녀는 아미아를 소중히 하니까 머지않아 목숨을 잃을까봐. 집에 돌아가자 그녀는 마구리 데려온 그 녀석이 지인임을 알았어. 두 사람이 나가자 속삭이며 시에게 물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모르는 척했어. 결과적으로 욕을 먹었어. 리라는 그 사람이 임무를 받고 온 거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라우스가 무루스의 비아냥거림을 떠올리며 이 여사제 친구가 나처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깨웠어요. 그녀는 아미아를 정말 아껴서 여전히 곁에 있어야 했어요. 어쩌면 그 녀석이 언젠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니 구할 수 있도록요.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마구리 데려온 그 녀석이 오랜 지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리다
그녀는 시에게 속삭이며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물었어요. 지금 그들의 능력으로 강한 몬스터를 잡는 건 쉬워. 그 소녀는 빠르게 성장해서 3마리와도 싸울 수 있게 됐어. 매는 쉬자고 했지만 내나는 아직 시작일 뿐이래. 배고플 뿐이지. 피곤하진 않아. 그들은 음식을 꺼냈어. 내나가 많이 사왔는데 어제 아미야가 안 먹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맡겼어. 가격도 싸게 샀으니까. 먹으면서 메가 하이드라에 대해 말했어. 정말 특별한 몬스터야. 전신이 단단한 비늘과 강한 근육으로 덮여 있어. 공격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안 통해. 게다가 머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죽지 않아. 내나가 물었어. 그럼 어떻게 이길까? 하지만 메는 대답 안 했어.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즐기자. 시간이 흘러 그들은 더 깊이 가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거야. 이 모험은 그들의 인생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야. 마지막으로 라는 모든 걸 마주하며 진정한 힘이란 동료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그래서 그 괴물을 없애는 일은 평균적인 힘으로 버티는 모험가들에게는 가슴 아픈 불가능한 도전이야. 마치 운명의 문턱처럼. 이 이야기를 듣자 내나가 그 여동생을 더 걱정스럽게 생각했어. 그 괴물은 기본 공격뿐만 아니라 독을 뿜어내서 정말 위협적이야. 그래서 연구에서 해독제를 개발했지만 어디서나 팔기는 하지만 그 약은 엄청 비싸. 그래서 신검 같은 팀은 효과적인 해독 능력을 가진 치유사가 필요해. 해독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돼. 나도 그 사람들이 무사할 거라 생각했어. 신검 이나즈마는 꽤 잠재력이 있으니까. 마굴루는 겉보기엔 건방진 듯 하지만 검술 실력은 탁월해.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집중하면 정말 강력하단 말이야. 사비아도 마찬가지야. 속도와 유연성은 최고 수준이야. 하이드라가 여러 머리를 가졌지만 그녀에겐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없어. 내나가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걸 듣고 그녀는 살짝 질투심을 느꼈어. 그 애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것처럼 들렸어. 잠시 후 그 여동생은 매일 같은 곳에서 괴물을 잡는 게 지루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탐험을 제안했어. 좋아. 그럼 바깥에서 괴물을 찾아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며 장면이 신검팀의 임시팀으로 전환됐어. 뮤로스와 사비아는 하이드라의 움직임에 익숙해져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 하이드라처럼 미니 말한 대로 금발 청년은 그 짐승의 비늘을 뚫고 베어낼 수 있었어. 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전혀 뒤지지 않고 그 살을 쉽게 베었어. 하이드라의 한 머리를 베려고 했지만 그는 멈췄고 마굴루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 물어보니 그는 남의 사냥감을 뺏고 싶지 않았대. 남의 사냥감은 분명히 그 애가 매우 원하던 거지만 분명히 그 애는 이 짐승을 잡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냥 지원만 할 거라 했어. 마굴루는 그 말을 듣고 동의했어. 자신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리라가 그 녀석을 보니 리라가 그 녀석이 정면 공격만 하는 걸 보고 어이없어 했어. 사이베리아는 그게 그의 매력이라고 말했어. 치유를 마친 후 그녀도 달려들어서 속도로 유인하며 두 검사가 편안하게 베도록 했어. 하이드라의 체력이 공격으로 약해지기 시작했어. 움직임이 둔해졌으니 리라가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마법이 효과가 없다고 해도 아미아의 화염구가 약간의 피해를 주고 있었어. 갑자기 그 괴물이 더 똑똑해져서 꼬리로 바위를 날려 소녀를 맞췄어. 후방 지원이 사라지자 상황이 급변했어. 그리고 주도권이 하이드라에게 돌아왔어. 공포에 질려서 그 소녀는 기절해버렸어. 게다가 그 마무리 만화를 흡수해서 몸을 강화했어. 미러스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 시가 설명했어. 이건 주변에 공포가 퍼지는 거야. 인간뿐만 아니라 강한 괴물들도 이걸 흡수해서 진화하거든. 보통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야. 그래서 현재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어. 리라가 설명했어. 만화가 마력의 근원이야. 이런 현상은 미궁의 깊은 층에서만 일어나. 많은 마력을 흡수해서 그 마무리라가 자른 머리를 재생시켰어. 그래서 힘은 2배 이상 강해졌어. 리라는 이런 강력한 변화를 직접 목격할 줄은 몰랐어. 여기서 상황을 이해해. 아미아를 돌봐주고 나 혼자서 막아서 후퇴하자고. 마굴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싶어.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하이드라의 머리를 배려했지만 무기가 그놈의 다이아몬드 같은 비늘에 부서졌어. 위기에서 그 청년은 옛 동료가 와서 구했어. 내나도 도와서 두 강력한 형이 피해를 주도록 했어. 신은 미니 치유사지만 숨겨진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걸 알았어. 그래서 협력을 요청했어. 먼저 아미아를 구해야 해. 리라의 회복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녀는 라의 능력을 몰랐어. 구할 수 없을 줄 알았지만 그가 힐을 쓰자 효과가 나타났어. 치유사는 이 기술을 한 번만 쓸 수 있었어. 그래서 라가 힐을 연속으로 쌓아서 리라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어. 옛 동료 둘이는 그걸 정상으로 봤지만 그녀가 설명했어. 세상에 힐을 겹겹이 쌓는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 열이 날 때 여러 약을 먹어도 바로 나을 순 없듯이. 와, 민의 방법은 완전히 비논리적이야. 그래서 리라는 라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 어떻게 싸울 수 있고 힐을 그렇게 강력하게 쓰는지. 아미아가 민이 왔다는 걸 보고 기뻐하다가 다시 잠들었어. 내나도 덜 걱정됐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마무리, 민과의 재대결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 신은 그걸 이해했어. 라가 그 괴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니까.
동생이 돕겠다고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었어. 막아도 내나가 싸울 테니까. 그 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조언했어. 너무 무모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동료는 그냥 지켜봐도 돼. 리라는 말하지 않았지만 감히 나서지 않았어. 마굴루는 무기가 부서졌으니 다가가기조차 두려웠어. 그렇게 세 강력한 전사가 임시팀을 이루어 하이드라와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했어. 귀여운 여동생이 주먹으로 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 기회를 잡아 라도 베어서 고통을 주었어. 신은 장난치지 않고 거미 능력으로 한 머리를 성공적으로 베었어. 마굴루는 그 녀석이 자신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고 인정했어. 왜 그 검이 부서지지 않을까? 리라는 마검이라고 설명했어. 대대로 전해지는 거라서. 이 무기는 최고의 보물, 대보검으로 불린단 말이야. 처음엔 마굴루가 그 이야기를 지어낸 줄 알았지만 직접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는 그 사람이 누구기에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 내나도 그녀의 절기 기술을 썼지만 효과가 없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라를 걱정하게 만들었지. 그 괴물은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민과 단독으로 싸우고 싶어 했어. 알았으니 시에게 그만하라고 했어. 두 바보가 이해하지 못하게. 원래 마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어. 리라는 달라. 지식이 많아서 진화 후 하이드라가 인간처럼 지식을 가졌다고 설명했어. 라가 다시 한번 말했어. 누구도 이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고. 방금 전처럼 마무리지 말고. 내나는 그에 답했어. 그는 모든 힘을 다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어. 그들의 싸움이 내나를 노리는 세력까지 퍼지게 만들었어. 그를 걱정하게. 미는 하이드라의 지구력 때문에 쓰러졌어. 모두가 그를 깨우려고 소리쳤지만 그 청년의 잠재력은 무한하단 걸 누가 알겠어. 귀여운 여동생이 위험에 처할까봐 본능이 그를 출기입신 상태로 변화시켰어. 바로 그 순간 그 마물이 위협을 느꼈어. 시왈이라는 그 모스베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 그건 민을 도시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 같아. 그의 능력을 알았으니 감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쫓아내려 했어. 음모를 실행하려고. 출기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라는 하이드라의 모든 머리를 베었어. 친구들의 목격 아래. 바로 그 후 청년은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기절했어. 잠시 후 미는 여동생이 깨우자 깨어났어. 그녀 자신도 리라의 치료를 받았으니 무사했어. 그 착한 친구가 해독제를 사서 모두를 구했어. 비용이 어마어마했으니 그녀는 민이 괴물을 이겼을 때 보상을 나누고 싶었어. 그는 동의했어. 그런데 미러스가 상금을 요구했어. 아미아는 여전히 자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모두 가라의 그 상태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금발도 옛 동료를 칭찬했어. 정말 대단하다고. 슈퍼하드 레벨의 마물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 그래도 미는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했어. 그 녀석이 계속 강요했지만 마석을 팔아서 세 등분으로 나누고 싶어 했어. 두세로 온 사람은 아무 쓸모없다고. 시가 대단하게 싸웠고 리라는 돈을 들여 회복했는데 그 녀석이 너무 무례해서 나스와 아미아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 두 아이가 정말 노력했는데 게다가 그들은 소녀 법사를 팔려고 했어. 시가 참을 수 없었어. 내나도 그 악당을 한 대 치고 말했어. 그런 말을 내뱉다니. 마굴루는 화가 나서 그녀를 쫓아내려 협회를 보고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잡힌 건 그들이었어. 리라와 시는 평범한 모험가가 아니니까. 그 커플은 동생이 사람을 친 걸 보지 못한 척하면서 사비아와 마굴루를 비난했어. 그들은 사람을 사고 팔려고 음모를 꾸미고 리라를 도구처럼 이용했어. 협회에 도착하니 그들은 왕립 모험가 협회 소속이었어. 이곳은 그냥 작은 지부일 뿐이야. 그래서 그는 지부장보다 권한이 커. 험스 양이 왜 그런 인물이 여기 왔는지 물었더니 이 마을의 안보가 나빠지고 있어서래. 모험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조사하러 왔어. 바로 그 두 아이를 잡아서 처벌했어. 험스 양은 왕립 모험가가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의견이 없었어. 법에 따라 그들은 협회에서 쫓겨날 거야. 그게 가장 가벼운 벌이야. 신은 원하는 대로 해. 사비아와 뮤러스는 그들의 나쁜 행동 때문에 평생 고역을 할지도 몰라. 그들을 보니 미는 옛 동료에게 한 구석으로 가서 말했어. 라를 존경하니 그는 들었어. 그 아이는 두 옛 동료를 용서해달라고 했어. 그들은 모험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저 야망이 커서 타락했을 뿐이야. 방금 일처럼. 명성과 돈은 모험가에게 생명과 같아. 그의 눈에는 두 사람이 아직 구할 수 있으니 시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어. 제대로 된 모험가로 다시 살 수 있게. 마굴루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졌어. 민을 개취급했는데 그가 자신을 위해 말해주다니. 그 친구는 존경과 도움의 마음으로 그 바보 커플을 도시에서 쫓아냈어. 험스 양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물었어. 그 형은 그들이 협회에서 쫓겨나도 반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쫓아내는 것보다 모험가로 남겨두고 감시하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는 이 마을에 머물고 싶어? 그게 그녀를 기쁘게 했어. 이 이루라는 조금 슬프지만 두 사람에 대해 가벼워졌어. 이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거야. 그는 내나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어.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그날 밤 시는 리라에게 자신의 임무가 마하트 지부의 감시라고 말했어.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변이들이 지부장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그녀의 도움을 원했어.
그녀는 조건으로 아미아를 팀에 넣어달라고 했어. 그녀를 버릴 수 없으니까. 시와 그 소녀는 전에 같은 팀이었으니 모든 게 쉬웠어. 그는 동의했어. 앞으로 두 사람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래. 다음날 그들은 민과 내나에게 팀 결성을 알려줬어. 시는 이게 상황이 이끈 거라 했어. 그 소녀는 이 세 사람이 팀에 필요한 요소를 다 갖췄다고 봤어. 법사 소녀에게 괜찮은지 물었더니 이제 갈 곳이 없으니 리라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나는 이게 좋다 생각했어. 그녀가 새로운 동료를 가졌으니까. 그녀를 격려했어. 처음엔 익숙해지기 어려울 테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잠시 후 그 커플은 마석을 팔기 위해 협회에 갔어. 어제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팔지 못했으니까. 그럴 겸 미는 여동생에게 임무를 시도해볼지 물었어. 모험가는 괴물 사냥 말고도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의뢰를 수행하는 게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야. 내나도 그런 일들을 알았어. 특별한 아이템 수집, 괴물 퇴치, 아니면 누군가의 호의도 할 수 있지. 미는 만약 그녀가 모험가가 되고 싶다면 임무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거라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라가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놀라웠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가 얼굴을 가까이 대서 물으니 그녀는 부끄러워서 다른 일로 넘겼어. 오빠, 빨리 가요. 협회가 사라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니 주위 사람들이 불편한 눈으로 그들을 봤어 라는 하이드라를 물리친 소식이 퍼진 걸 알았어.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수다를 떨었어. 무능력자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내나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하이드라의 마석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한 팀이 다가왔어. 꽤 위협적으로. 상대 리더는 마우, 민과 이야기하고 싶대. 그 팀이 너무 많아서 그는 조심했어. 문제를 이해하니 그들은 물러서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도록 했어. 그는 민이 화내지 말라고 했어. 지금 모두가 그들에 대해 궁금해하니까. 내나가 그 녀석이 마석을 노리지 않는 걸 보고 덜 걱정됐어. 갑자기 마우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화가 났던 건 뮤러스가 민에게 한 짓을 알았지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래. 이제 그 녀석이 쫓겨났으니 말할 수 있대. 자신을 탓하면서 그게 신검팀의 내부 문제라 생각했어. 뮤러스와 충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을 무능력자라고 불렀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가혹했어. 내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어떻게 용서받을지 물었어. 그녀는 만약 그가 3일3열을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랐어. 라가 고통받는 걸 본 그녀는 그냥 땅에 엎드리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 지금은 괜찮아. 그들은 누구와도 어울릴 필요 없으니까. 그 소녀가 너무 강경해서 라가 막았어. 이번엔 아마 나쁜 소문이 더 퍼질까봐. 이후 이야기야 더 가벼워졌어. 라는 하이드라를 이겼어도 여전히 결함이 있으니 자신을 무능력자로 부르게 해달라고 했어.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 앞으로도 그냥 무능력자라고 불러. 마우는 악수를 청했고 그는 기뻐했어. 적어도 싫어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르라고 했어. 커플은 마석을 험스 양에게 보여줬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 이건 그녀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강력한 마물의 마석은 정말 귀중해. 민이 진화된 하이드라를 이겼으니 이건 10배 더 가치 있어. 색깔도 변이 때문에 약간 다르지. 이걸 팔면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걸 알자 두 형제는 충격받았어. 그녀는 설명했어. 변이된 마물은 매우 드물어서 가치가 높아. 게다가 이건 하이드라의 마석이야. 그보다 더 드물 수 없어. 진화 상태로 넘어가려면 엄청난 마력을 흡수해야 하니까. 이 현상은 보통 미궁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지만 이 뱀은 늪지에서 변이됐어. 라는 이 사건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생각했어. 지상에서 그렇게 많은 마력을 흡수하기 어려워. 험스 양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미궁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어. 그 커플만 그런 걸 만난 게 아니야. 그녀 자신도 이 일에 궁금하지만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내나가 물었어. 이런 때에 협회가 행동해야 하지 않나? 나는 조언했어. 조사팀을 만들어 원인을 조사하라고. 바로 그때 관리자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 쫓아낼 대상이 문제를 일으키자 한움이 불렀어. 저층에 강력한 마물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이건 평범한 일이라고 했어. 협회는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라는 만약 방치하면 다른 모험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 그는 이 직업을 택했으면 그걸 알아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협회는 경고를 하지 않을 거야. 만약 경고가 있다면 민을 위한 거고 그는 이 마을을 떠나라 했어. 소녀가 그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났어. 민은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쁘다고 생각했어. 험스 양은 한움이 그런 성격이라고 했어. 지부의 하급 직원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해. 그녀는 지부장이 미스시라고 알려줬어. 직원들은 그를 본 적이 없어. 너무 늙어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일은 한움에게 맡겨. 듣고 나니 민은 그가 정말 유능할 거라 생각했어. 험스 양은 그렇다고 했어. 그는 완벽주의자라서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돼. 그녀는 항상 꾸중 안 맞으려고 노력해. 내나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았어. 이 이야기를 넘기고 라는 현재 임무를 물었어. 그녀는 많은 의뢰를 꺼내서 그들이 고르게 했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알려주면 돼. 소녀가 몇 임무가 정말 터무니없다고 하자 그녀가 머리를 툭 쳤어. 험스 양은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으니 의뢰는 그럴 뿐이라고 했어.
하려면 네가 결정해. 그래서 마물 사냥과 관련된 임무를 찾았어. 내나가 싸움을 좋아하니 해보고 싶대. 험스 양은 그 커플에게 권하지 않았어. 이건 불의 피닉스야. 중간층의 전이 마법진 근처에서 나타나서 이동을 방해해. 사람들이 높은 상금을 걸었어. 법사와 전사가 피닉스와 싸우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날 수 있는 마물이니까 너희들은 마법을 못 쓰면 어떻게 싸우겠어? 이 임무를 하려면 최소한 검사와 법사, 그리고 넓은 범위 회복을 할 수 있는 치유사가 필요해. 갑자기 그들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원래 그들은 이 임무에 딱 맞는 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미는 이 사건을 친구들에게 말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 리라는 바로 동의했어. 게다가 시가라를 감시하려면 이게 딱이잖아? 아미아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두 형제가 결정했으니 반대하지 않았어. 소녀는 민이 여전히 화났을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그는 아무 의도 없고 그녀의 기술을 칭찬했어. 신검팀의 일도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리라도 아미아를 격려해서 기분 좋게 했어. 요즘 그녀가 너무 슬퍼서. 그렇게 그들의 임시팀이 결성됐어. 내일 출발하기로 했어. 내나와 미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장비를 사러 갔어. 요즘 번 돈이 많아서 걱정 없어. 팀에 두 치유사가 있지만 미는 추가약을 사러 갔어. 확실히 하려고. 힐과 약초를 함께 쓰면 더 빨리 회복되니까. 라가 그런 걸 많이 아는 걸 보고 소녀들은 자신을 도울 수 없어서 슬펐어. 그 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여자가 안 와왔어. 놀라서 내나가 그녀를 치료했지만 빗나갔어. 그건 그란마였어. 그래서 왜 왔는지 물었어. 그 여자가 장난스럽게 오랜만에 만났다고 했어. 소녀가 그녀를 안아서 놀라게 한 걸 탓했어. 왜 왔는지 묻자 그녀도 모험가이자 최고의 전투법사래. 사람들은 그녀를 VM 던 부안메이라고 불러. 그 손녀는 아빠가 그녀를 불렀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베나가 아빠의 유일한 보물인데 집을 나가면 당연히 찾아야 한다고 했어. 람마는 나세나가 남자를 따라갔는데 그게 제자인 걸 알고 놀랐어. 민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스승님이 나타났어. 세 사람은 가게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어. 그녀에게라는 최악의 제자라고 했어. 아무도 닮지 않았어. 소녀는 이게 아빠의 지인이라고 했어. 이건 운명 같아. 그 여자는 민을 쫓아냈어. 가족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는 듣지 않았어. 지금 두 아이는 팀이니 책임이 있으니까. 게다가 라는 스승님이 내나를 데려가지 않게 하고 싶었어. 재미있으니까. 람마는 그가 자신에게 대들다니 놀랐어. 막을 셈이야? 무능한 제자지만 그는 스승님을 도발했어. 결과는 그녀의 주문에 가까이서 맞았지만 그는 피했어. 전에 여러 번 불태워졌으니까 그 기술을 알았어. 전에 미는 그녀에게 여러 번 불태워졌어. 그래서 전에 미는 그녀에게 여러 번 불태워졌어. 그래서 그 기술을 알았어. 그걸 보니 간 많은 그가 듣게 해줬어. 내나는 집을 나간 게 아니래. 그냥 급히 갔으니까 부모님께 말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편지를 남겼어. 내용을 묻자 소녀는 자신 있게 말했어. 부모님 걱정 마세요. 딸이 오빠와 함께 멀리 놀러 갈게요. 그걸 듣고 두 사람이 어이없어 했어. 그렇게 쓰면 부모님이 잡으러 올 만하네. 갑자기 집을 나간 이유를 묻자 내나는 말하지 않았어. 실은 어렸을 때 민에게 구해진 후 그녀는 그를 감시해왔어. 그가 팀에서 쫓겨나자 그새의 부름에 달려왔어. 나의 마음은 소녀가 한번 집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어. 듣고 나니 그녀는 슬퍼졌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헤어질까봐. 그 여자는 내나의 아빠가 모험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냥 갑자기 떠나서 걱정된 거라네. 자신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이면 말해줄게. 민이 술을 사러 간 사이 간 많은 내나를 불렀어. 바보야. 남자를 따라갔는데 라에게 말도 안 했어. 그 소녀에게 그 오빠는 정말 대단해. 치유사지만 싸울 수 있어. 그가 가진 지식은 그녀가 가르친 거야. 내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 왔어. 하지만 도움을 받은 건 자신이라서 자신을 부담으로 생각했어. 그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 민이 변했으니까. 전에 그는 자신에게 대들지 않았지만 동생을 위해 대들었어. 그건 내나가 그의 특별한 사람이란 증거야. 듣고 나니 소녀의 마음이 안정됐어. 민과 임무를 계속했어. 그리고 그 혈기왕성한 스승님은 본 목적을 시작했어. 그녀는 미스트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조사하러 왔어. 민의 그룹은 미궁에서 피닉스의 둥지로 이동했어. 내나는 처음이라 긴장해서 조심했어. 들어가자마자 괴물이 덮칠 줄 알았어.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어. 민이 설명했어. 이 좁은 곳에서 피닉스도 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가서 천장이 높고 넓은 곳을 찾아야 해. 날개 달린 마물은 좁은 방을 싫어하니까. 도대체 왜 불의 피닉스가 여기 나타났을까? 마침내 그들은 넓은 곳을 찾았어. 분명히 둥지가 여기야. 리라는 근처에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 이건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곳이야. 마물을 이기면 보물과 귀중한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어. 모험가라면 누구나 찾고 싶어 할 거야. 듣고 나니 아미아와 내나는 매우 흥미로워했어. 미니돌의 남은 온도를 확인하니 그 새가 바로 위에 있었어. 그걸 부르기 위해 미니 벽돌을 멀리 던져 소리를 냈어. 피닉스는 영토의식이 강하니까 침입하면 반드시 나와. 매우 빨리 불의 공처럼 날아온 그 새가 그들을 노렸어.
전에 준비했으니 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모험가 협회로 돌아가니 아름다운 여자가 왔어.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으로 험스 양은 이게 새로운 금광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람마를 환영했어. 마하트 지부에 오신 걸. 험스 양의 관점에서 람마의 몸은 보통이 아니야. 큰 과일 말고도 그녀의 장비는 고급 마법 아이템이야. 그래서 험스 양은 그녀가 다른 곳에서 유명한 모험가라고 확신했어. 왜 왔는지 묻자 람마는 지부장을 찾는다고 했어. 예약 없이도 만나겠다고 했어. 정말 대단해. 험스 양은 그녀가 그 늙은이의 손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람마는 지부장을 찾는다고. 아니, 그녀는 그를 알고 있어서 죽이고 싶대. 험스 양이 이해하지 못했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안 나오면 이곳을 파괴하겠다고 했어. 한움이 나와서 그녀를 막았어. 이야기하겠다고. 험스 양은 그가 그녀를 람마라고 부르자 이게 VM 던임을 알았어. 그래서 왜 그렇게 강경한지 알았어. 그 청년은 그녀를 두려워했어. 동료에게 물러나라 했어. 죽기 싫으면. 미궁으로 돌아가니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피닉스는 위에서 빈틈을 찾고 있었어. 내나는 만약 자신과 오빠만으로 이 마물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라는 화를 사야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경계심이 풀린 순간 소녀는 노려졌어. 민이 빠르게 반응해서 그녀가 구워지지 않게 했어. 위기에서 벗었어. 그 생물은 불이나 발톱으로 불을 뿜을 수 있어. 그리고 몸 전체를 무기로 사용해 돌진해. 협회에서 두 사람은 미궁의 폭동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건 매우 위험한 현상이야. 일어나기 어려워. 하지만 최근 연속적인 일들로 인해 상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장 주목할 건 마무리 변이에서 더 강해지는 거야. 람마는 이 마을에 큰 마력이 쌓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녀의 말이 맞아. 그곳에서 그들은 전에 하이드라와 싸울 때처럼 광경을 봤어. 피닉스의 힘이 빠르게 증가했어. 몸이 변하고 그 주위에 치명적인 불이 맴돌았어. 이게 드문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2번이나 목격하다니 내나가 이상하다고 했어. 이건 아미아를 두렵게 했어. 계속 이러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리라는 상황이 너무 나빠. 만약 마무리 소녀의 공포를 흡수하면 더 강해질 거라 했어. 그녀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신은 회복 전문이야. 그래서 남의 공포를 고칠 수 없어. 그 새는 전에 화가 나서 소녀를 노려 공격했어. 한움은 자신을 고용인이라고 했어. 람마가 불만이면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 그녀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어. 한편으론 악당 모험가를 초대하고 다른 한편으론 의심하는 사람을 쫓아내. VM단의 본능이 곧 큰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말해. 그래서 나쁜 자들이 먼저 죽게 하자. 그녀가 암시한 건 미궁의 폭동이야. 민의 그룹은 그 새를 끌어내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신은 계속 이러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불바다가 될까봐 걱정했어. 높은 온도가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소 부족이야. 최악으로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새가 그들을 강하다고 느껴서 이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해. 내나는 마무리 사람을 만나면 공격할 줄 알았는데 피닉스가 후퇴를 계산하다니 놀랐어. 자신에게 물었어. 아미야, 원거리 수계 기술이 있니? 강력한 거. 그녀가 날개를 노려서 균형을 잃게 하자고. 그 마물에게 피해를 줄 주문을 만들려면 주문 시간이 길어. 소녀는 걱정됐지만 두 영이 보호하겠다고 하니 시도했어. 리라와 내나도 그녀를 격려했어. 신검팀과 다르게 이 팀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3명의 근접전사가 달려들어서 그 새를 유인했어. 그걸 보니 아미아가 주문을 시작했어. 그녀는 소녀가 동료를 믿을 수 있게 하려 했어. 그래야 나중에 그녀가 모험가로서 성장할 테니까. 그렇게 소녀법사가 물의 화살을 만들어 날개의 폭발로 그 새를 떨어뜨렸어. 라는 시와 달려들어서 배웠지만 효과가 없었어. 그 마물은 균형을 되찾았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협회에서 두 사람은 미궁의 폭동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 이건 매우 위험한데 일어나기 어려워. 하지만 최근 사건들로 인해 이게 일어날 수 있어. 가장 주목할 건 마무리 변이에서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더 강력해져. 람마는 이 마을에 큰 마력이 쌓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 지금 그들은 전에 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 피닉스의 힘이 빠르게 증가하고 몸이 변하고 있었어. 내나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 드문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2번이나. 이건 아미아를 두렵게 했어. 리라는 만약 마무리 소녀의 공포를 흡수하면 더 강해질 거라 했어. 그녀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신은 남의 공포를 고칠 수 없어. 그 새는 소녀를 노려 공격했어. 시가 약속대로 그녀를 보호해서 마검으로 불의 공을 쪼개. 그 불의 온도가 무서울 정도로 높았지만 그는 배웠어. 동료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 아미아에게 다시 일어나서 주문을 쓰라고. 그가 모든 공격을 막을 테니까. 이 전투를 이기려면 소녀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리라도 옆에서 격려해서 그녀가 공포를 잊게 했어. 그렇게 소녀는 일어나서 주문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간만은 한움이 모르는 척하니 떠나야 했어.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진실을 말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 BMTC는 그 후에 백탑으로 가서 조사했어.
주문을 써도 타지 않으니까 이게 의심스러워. 내나는 그 새가 내려온 기회를 잡았어. 마법을 쓰면 타지 않으니 이게 정말 수상쩍다고 그녀는 확신했어요. 이 순간 내나가 기회를 잡아 불같이 화난 불사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강화된 주먹에 맞았지만 오히려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뜨거운 열기로 타버렸어요. 그 틈을 타 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빠르게 베었어요. 맨의 껌은 녹아내렸어요. 다행히 아미아가 주문을 완성해 거대한 얼음 화살을 마물새를 향해 날렸어요. 리라는 뒤에서 회복 마법을 걸어 그녀가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했어요. 이번에도 날개를 노렸지만 그저 높이가 살짝 줄었을 뿐이에요. 그 자세로는 시가 배지 못해요. 높이 뛰어올라 그 괴물의 머리에 발차기를 날려 떨어뜨렸어. 그 기회를 잡아 라가 껌으로 머리를 뚫었어. 피닉스가 쓰러졌어. 아미아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 2번이나 강력한 변이 된 생물을 이겼다니. 가장 큰 공은 소녀법사야. 그녀 없이는 그 새에 닿을 수 없었어. 그런 칭찬을 듣고 그녀는 자신감을 회복해서 감동적으로 울었어. 그 괴물은 큰 마석을 주었어. 팔면 엄청난 돈이 될 거야. 이번 전투에서 미는 혼자서 짊어지지 않았으니 출귀 상태로 변하지 않았어. 리라와 신은 라의 그 상태가 뭔지 여전히 궁금해. 조금 아쉽지만 이번엔 알아볼 수 없으니 그는 나를 더 관찰하고 싶어. 오후가 되자 집으로 돌아가니 스승님이 있었어. 두 아이는 그녀가 피닉스 사냥을 아는 걸 보고 놀랐어. 화가 났던 건 그녀가 돈을 던져서 험스 양에게 정보를 뽑아낸 거야. 듣고 나니 미는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임무를 말했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성공했다고 추측했어. 그래서 한 끼 대접하겠다고. 마석을 팔아서 돈을 받고 임무를 완수해서 수확을 얻었어. 그래도 그녀에게 가장 싼 음식을 주었어. 내나는 먹어본 적 없어서 맛있다고 했어. 그 여자는 그렇다고 했어. 고급 음식도 지겹다네. 저택에서 이런 맛을 어디 가서 찾겠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내나의 배경에 깜짝 놀랐어요. 내나의 배경에 대해 그녀는 숨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숨기고 싶었는데 람마가 큰 소리로 밝혀버렸어요. 바로 아나라 백작의 딸이라고요. 이건 그 멍청한 제자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역시 맨은 과거에 이 가문을 구한 어린 소녀를 떠올렸고 그게 바로 지금의 그녀였어요. 장면이 바뀌어 미스에게 한줌이 VM던 사건을 보고하러 왔어요. 잠마가 도착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자신을 도와줄 일을 부탁했어요. 다음날 네나와 라가 길드에 가서 변이 불사조의 마석을 팔아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받은 돈 가방이 너무 작아서 소녀가 화났어. 게다가 그들은 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적게 주다니 누가 받아들이겠어. 험스 양은 진정하라고 했어. 열어봐. 화가 났던 건 이번엔 금화로 줬어. 그래서 적어 보이지만 커다란 은화 가방만큼이야. 이걸 들고 다니면 눈에 띄니까. 그녀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 다른 지부에 가서 빌었어. 맨디가 동생에게 오래 열지 말라고 했어. 도둑이 눈여겨볼 테니까. 나도 그녀에게 추가로 돈을 주며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그녀는 기뻐하며 그 커플 덕분에 나도 조금 챙겼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 젊은이가 떠나서 에머스가 그들이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내나도 걱정돼서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마을은 전설 이야기를 하는 가게들로 북적거려요. 깊은 미궁 속에 세상을 삼키려는 무시무시한 존재. 바로 200년 잠에서 깨어날 강력한 악룡이 있어요. 이 괴물과 맞설 유일한 이는 용사뿐이야. 근처에서 작은 여동생이 두 사람을 위해 아침 식사를 사왔어. 내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라의 침묵을 보며 그 돈에 대해 말해야 했어. 그 아이는 그 돈으로 집을 빌리고 싶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오래전부터 꿈꿔왔어. 집을 빌리면 장기적으로는 여관보다 저렴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메르는 멜이 아줌마의 여관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 내나는 그곳을 좋아해. 맛있는 음식과 깔끔한 방이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그 젊은이와 단둘이 살고 싶었어. 여관이 너무 좋다 보니 항상 사람들이 많아. 그게 두 사람의 감정을 방해하네. 내나는 단둘의 사적인 공간을 원해. 어쩌면 나가 더 용감해져서 다가올지도 모르잖아. 그 장면을 상상하니 그녀는 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었어. 기뻐하던 중에 메른이 거절하며 여관에 사는 게 나을 거라고 했어. 그에게 돈은 어려운 시기에 아껴두는 거야. 병이나 사고가 날 때 쓰려고. 게다가 그들의 그룹은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 단지 임시팀일 뿐이야. 처음에 불사조를 없애라는 요청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어젯밤에 그 친구가 공식팀 초대를 했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았어. 지금 집을 빌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집은 지금 합리적이지 않아. 내나는 단둘만 원해. 메른이 정말 협력할 건지 물었어. 시의 전투력은 보통이 아니야. 불사조 전투에서라는 그의 잠재력을 봤어. 미래의 미군 깊숙이 내려가면 그런 동료가 필요할 거야. 내나는 형 옆에만 있으면 깊은 층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래도 메른이 말했으니 그 세 사람과 팀을 짜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어. 바로 그날 밤 그들은 공식팀으로 축하했어. 여관 주인과 그녀의 아이도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줬어. 음식을 먹은 후 아미아가 졸려서 리라 가방으로 데려갔어.
시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필요 없다고 했어. 라와 더 이야기하라고 했지. 그 여동생도 따라가서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 아침 이야기를 듣고 리라는 충격받았어. 내나가 그렇게 대담할 줄이야. 함께 살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네. 그 이후로 그녀는 슬퍼서 그 오빠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리라는 반대로 라가 그 귀여운 여동생을 소중히 여긴다고 봤어. 거절한 건 어색함 때문일 거야. 두 사람 사이를 좁히고 나서야 함께 살 수 있을 테니까. 남자들은 각자 다르지. 시처럼 자세히 알아봐야 해. 그 말을 듣고 내나는 이 언니가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고 느꼈어. 실제로 그녀는 아직 연애를 안 했지만 더 성숙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자신도 이 연애 문제로 머리가 아파. 아래에서 두 남자가 그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어. 시는 그들이 함께 사는 게 문제없다고 봤어. 내나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메른이 너무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오해할 수 있어. 그를 싫어하냐고 물으면 그건 반대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절망적이었어. 쓰레기처럼 대우받았지만 그 여동생이 용기를 줬어.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그녀가 나타나 지금까지 함께했어. 전부 좋았어. 시가 다시 물었어. 그도 그녀를 사랑하나. 메르는 얼굴이 붉어졌어. 술 기운에 그는 인정했어. 위층에서 리라도 시와의 연애 이야기를 했어.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왕도에서 같은 팀이었지. 그녀는 예쁘고 몸매가 좋았어.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주목했어. 그중 하나가 팀에 합류해 그녀를 유혹했어. 아미야도 깨어서 재미있게 듣고 있었어. 그들의 연애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 모두 여자들이니까 이야기를 망설이지 않았어. 리라가 그 나쁜 동료에게 노려졌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시에게 갔어. 그래서 그는 시도하기 전에 그녀가 저항에 기절시켰어.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하지만 시가 그걸 알게 되자 그는 화가 치밀어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 후에 그를 때리고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어. 시는 그 이유를 말했어. 그때 리라를 보호하지 못한 게 용서되지 않았어. 물론 그녀를 사랑했어. 그 후에 이 마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 시는 리라에게 도움을 받았어.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도왔지. 과거 일은 그녀가 용서했지만 그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실제로 리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걸 탓하지 않았어. 그 보석 같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그녀는 너무 슬펐어. 그녀는 그를 야단치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커플이 됐을 텐데 셀라도 그 후에 합류해 즐겼어. 두 사람의 인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 시가 메른에게 물었어. 왜 그 여동생을 좋아하면서 제안을 거절했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메른은 인정했어. 그게 맞고 더 정보가 필요해. 함께 살자고 할 때 그는 기뻤어. 바로 그때 정보를 가져온 사람이 왔어. 화이트가 에머스에게 내나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어. 그녀의 머리색 변화에 대해 시는 그녀가 돈 벌기 위해 탐정 노릇도 한다니 대단하다고 했어. 이건 개인 일이고 회의와 무관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까 물었고 메르는 동의했어. 먼저 내나의 출신에 대해. 그녀는 아나리아 백작의 유일한 딸이야. 그녀에 대한 소문이 용사가 흑룡을 무찌른 전설과 관련돼. 룡이 엄하른 힘 때문에 용사가 위험했어. 그때 잠자는 공주가 나타나 룡을 잠재우며 사랑하는 이를 구했어. 귀족 집안이라서 나중에는 그녀가 그 칭호를 이을 테야.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가족이 막았어. 신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했어. 그래도 귀족들이 괴물 사냥을 가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에머스는 그녀가 약한 여자라서 부모가 막은 건 당연하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들은 내나를 가로막지 않았어. 그해 그녀의 머리색이 갑자기 금발에서 파랑으로 변했어. 파랑 머리는 드물지만 하룻밤 만에 변한 건 이라도 들어본 적 없어. 아미야는 그 머리색이 아름답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건 그녀가 성장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색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게 그를 궁금하게 해서 에머스에게 조사를 부탁했어. 그녀는 원인을 모르지만 분명 중요하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부모가 딸을 자유롭게 놔둔 거야. 이 경우는 아마도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테니까 가족이 경험을 쌓게 하려는 거야. 그래도 내나는 강해 불사조를 이겼으니까 에머스는 그녀가 병에 걸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이게 그녀가 조사한 전부야. 그래서라는 돈을 지불해야 했어. 메르는 그 여동생을 믿고 싶었지만 스승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까봐 탐정을 고용했어. 시가 만약 내나의 아버지가 모험가 일을 반대하면 어쩔 거냐고 물었어. 메르는 그때 그녀를 데리고 집에 가서 허락을 구할 거야. 그는 그녀가 원하면 도울 테야. 자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존경했어. 백작의 딸이 한 남자를 위해 무술을 연마하다니. 게다가 메른을 지금까지 기다렸어. 내나는 대담해. 리라처럼 주저하지 않았어. 내나처럼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좋겠어. 그 이야기를 듣고 새 여자가 즉시 그 커플을 응원했어. 그녀는 시를 데리고 따로 이야기하러 갔어. 어린 나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게 구경했어. 거기 설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 자신을 싫어하지 않으면 영원한 동반자가 돼줄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시는 충격받았어.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니까 기뻤어.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야단 맞았어.
여동생들은 그에게 할 말이 없었어. 그녀가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도 리라는 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만족했어.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할 거라고 하니 한 걸음 나아간 거야. 그 말을 듣고 내나는 기뻐서 라가 다음날 데이트를 초대했어. 잠자는 공주의 이야기는 비극이었어. 용을 유혹하기 위해 그녀는 목숨을 바쳤어. 파랑 머리를 가진 자가 용사를 일으켜 세상을 구할 운명이야. 장면이 미궁으로 바뀌었어. 지금 악한 모험가 그룹이 괴물에게 막혔어. 그들은 강하지만 공격하지 않고 신입을 미끼로 쓰려 해. 크리스는 버려졌어. 멜은 과거처럼. 그들은 꽤 강하지만 신입을 미끼로 삼아 공격하지 않고 이용하려 해요. 위험을 무시하고서요. 크리스는 버려졌어요. 맨처럼요. 장면이 내나에게로 넘어가요. 그녀는 맨과 함께 가는 데이트를 몹시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그 때문에 그녀의 머리가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손을 놓아요. 모두가 손을 놓아야 해서 라를 재촉해요. 라를 재촉해서 이런 작은 동생을 내버려두지 말아요. 리라는 여자로서 내나가 불안한 건 어젯밤의 초대 때문임을 알아요. 라가 말할 중요한 일이 감정과 관련된 건지 궁금해요. 시도 친구에게 조언했어. 빨리 해결해서 임무를 받으러 가자고. 그 말을 듣고 메르는 어쩔 수 없었어. 순수한 여동생을 보며 꽃까지 먹을 기세라 동의했어. 메른이 다가오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 달콤한 말을 기대하던 중에 크리스가 상처투성이로 나타나 그들을 구했어.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일은 미뤄야 했어. 화이트는 여관주인 모녀의 친한 친구라서 그 상태를 보고 슬펐어. 다행히 리라와라가 동료라서 두 사람을 구했어. 아미아는 셀라가 사람을 이렇게 챙기는 게 놀랍다고 했어. 주인은 크리스가 딸의 어린 친구라고 했어. 그는 고하지만 모험가에 대한 열정이 메른처럼 강해. 그들은 자주 그 손자를 초대해 저녁을 먹였어. 하지만 그는 이제 어른이 돼서 스스로 생활하고 싶어. 어제 여기 와서 어떤 팀에 들어갔다고 자랑했어. 그 말을 듣고라는 크리스가 왜 그렇게 다친지 알았어. 그래서 여동생에게 사과하며 길드에 가야 한다고 했어. 그의 생각처럼 크리스를 이용한 모험가들이 잡혔어. 잡힌 후 친구들의 질문으로 그들은 크리스를 괴물미끼로 쓴 악행을 고백했어. 그걸 듣고라는 그들을 총알 같은 눈으로 봤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나쁜 짓 그만두면 된다고 했어. 물론 죄를 피하려면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야 해. 그 친구는 메른이 너무 자비로워서 다음에 만나면 좋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 에머스는 나를 꾸짖었어. 모험가들 사이의 갈등을 함부로 해결하지 마. 그런 놈들은 길드가 처벌해야 해. 그녀도 그냥 눈 감아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길드가 그런 악당들을 방치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 에머스는 길드 정책이 모든 유형의 모험가를 허용한다고 했어. 그래서 좋은 사람만 선택할 수 없어. 라는 길드 상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한움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물었어. 메른이 그 모험가들을 임의로 처벌한 건 이곳에서 모험가가 되면 법을 따라야 하니까.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줬나? 그는 그들이 쫓겨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싶어졌어. 라는 싸움을 싫어해서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싸움을 싫어해서 방으로 가서 그는 크리스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을 설명했어. 어디서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길드가 아무 조치도 안 해. 한움은 그렇게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 길드는 생각한 만큼 강력하지 않아. 인력이 제한적이라 효과적인 문제만 해결해. 라는 고아아이들이 고생하며 먹고 살다 죽는 걸 그냥 두냐고 화났어. 그는 메른이 잘못 말한다고 했어. 누가 그들을 길드에 가입시키나. 세상에는 다른 일도 많아. 모험가가 되기로 했으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이 마을을 떠나 자신에게 완벽한 곳을 찾아가라고 했어. 메르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거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 그때 그들은 이런 말을 들었어. 모험가는 항상 위험과 함께 무능한 자는 죽는 게 당연해. 그래서 가입하려면 처음부터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해. 무능한 자는 살 권리가 없어. 이게 세상의 운영 방식이야.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런데 그는 친구가 자신을 잊었나 물었어. 동시에 팔에 긴 상처를 보여주며 라는 과거 동료임을 알렸어. 회상하자 그들은 젊은이로서 모험가가 되는 꿈을 꿨어. 10명 가까운 팀에서 짐을 나르고 했어. 라는 강했으니까 괜찮았지만 노예는 약해서 자주 이용당했어. 그들은 참아가며 돈을 받았어. 메르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거절당했어. 자신은 그만큼 약하지 않다고. 그만큼 약하지 않다고. 그날들은 그냥 지나갔어. 날들은 그냥 지나갔어. 노예는 강한 모험가가 돼 사람들에게 존경받겠다고 맹세했어. 그날 밤 모두가 자는 동안 나는 고블린 무리를 느꼈어. 그는 친구에게 모두를 깨워 전투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 하지만 고블린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자 모두가 겁먹고 도망쳤어. 대장은 그럴 수 없어서 2명을 불렀어. 그렇게 그들은 괴물 미끼로 던져졌어. 노예는 이런 상황에 충격받았어. 라는 친구를 진정시키며 그 나쁜 놈들의 진짜 목적을 말했어. 그건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야. 어려운 상황에서 미끼로 쓰려고. 이전에도 메르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친구에게 생존해 그들을 고발하라고 격려했어.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길을 막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탈출했어. 고블린이 무리를 끌렸기 때문에. 이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
메르는 고블린이 주로 술을 노린다고 했어. 그게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강한 자를 가지고 노는 게 재미야. 그런데 그들은 쉬운 사냥감이라서 빨리 지루해져.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야. 그때 고블린이 돌아갈 테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한 마리가 돌아와 동료에게 보고했어. 사람을 사냥하러 가려고. 노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 싸움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악당들이 이제 미끼가 됐다고 느꼈어. 나는 가능하다면 내가 구하러 갈게. 그 말에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어.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전투 중에 노예는 팔에 크게 다쳤어. 그래서 스승의 힘으로 회복했어. 친구는 시간이 지체되면 고블린이 돌아올까봐 먼저 가라고 했어. 모험가는 위험과 함께야. 무능한 자는 죽는 거고 그는 그걸 받아들였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세상은 잔인하지만 약자에게도 길이 있어. 그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후에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어. 하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어. 노예는 그 길을 이해했어. 하지만 그는 무능한 자가 항상 운이 좋을 거라 믿지 않았어. 그 후에 그는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노인이 도와줬어. 그래서 그를 스승으로 여겼어. 라는 미스 씨, 길드 지부장이라고. 그는 그곳에서 일하고 이름도 바꿨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옛 감정을 연결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라가 이 마을을 떠나길 원해. 그게 옛 친구에 대한 보답이야. 이름을 바꾼 후 오늘 과거를 회상하는 건 지금 메른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마을을 떠나라. 그게 그의 조언이야. 마을을 떠나라. 그게 그의 보답이야. 내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움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오라고 했어. 이건 마지막 경고야. 그 후에 아래로 내려가서 민과 친구가 에머스에게 불려갔어. 그녀는 지부장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했어. 한움과 그 노인도 최근에 말했어. 길드에는 더 나이 많은 직원이 있어. 그들은 화가 났어. 에머스는 그들에게 제안을 했어. 메르는 그 이야기를 내나에게 했어. 하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고 대로에서 마술을 없애야 한다고. 이대로 두면 주민들이 위험해질 테야. 에머스는 길드 임무인데 왜 보상을 걸지 않고 구하나? 라는 궁금했지만 에머스는 한움의 짓이라고 했어. 다른 모험가 문제를 처리할 때 그녀는 그들에게 방해꾼 정보를 줄 거야. 그래서라는 약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어. 미궁의 이상현상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없어. 지부장의 짓이라서 그녀도 어쩔 수 없어. 그녀는 몰래 알려서 조심하라고 할게. 나머지는 모험가들의 경계심에 달렸어. 결국 마술을 없애면서 마석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어. 에머스는 자신의 돈으로 가격을 올릴 거야. 모두를 도와주는 거지. 가격을 올려 모두를 도와주는 거지. 그 두 젊은이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 내나는 이해한 후 동의했어. 어쨌든 외부 마술은 모험가의 일이야. 시왈이라는 바빠. 고아 아이들을 훈련시켜. 만약 위험에 처하면 방어할 수 있게. 내나도 그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어. 그녀는 내나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어. 메르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잊어버렸어. 장면이 한움에게로 바뀌었어. 그는 스승에게 총리의 편지를 가져왔어. 내용은 내나를 주시하라는 거야. 잠자는 공주가 될 사람. 그는 그녀가 정말 그만큼 중요한지 물었어. 흑룡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 정말 중요한지 물었어. 이건 동화가 아니야. 진실이야. 곧 그 생물이 돌아와 국가를 파괴할 거야. 내나의 파랑머리는 선택받은 자야. 그녀가 악룡을 진정시킬 수 있어. 메른의 그룹은 마을에서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은 점점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어. 에머스의 정보처럼 이 지역에 나타날 수 없는 마수야. 리라는 선제 공격해서 그들의 진격을 막자고 했어. 아미아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 하지만 나는 한 마리도 도망치지 않게 매복하자고 했어. 왜 그렇게 애쓰냐고 물었더니 도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계산상 그들은 꽤 멀리 돌아가야 해. 바람이 불지 않는 쪽에서 접근해 그들이 냄새 맡지 못하게. 잠시 후 그들은 과거 내나가 공격받았던 곳을 지나갔어. 두 형제는 그때를 회상했어. 그리고 이번에도 전투가 그곳에서 일어났어. 차이점은 내나가 이제 스스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라가 보호할 필요 없어. 강화된 주먹으로 괴물을 날려버렸어. 하지만 그때 그녀는 울기만 했어. 괴물을 날려버렸어. 하지만 그때 메르는 앞으로 달려가 두 사람의 생명을 쟁취했어. 이제 그들은 함께 싸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과거팀을 만들겠다는 약속처럼. 이건 너무 약하니까 곧 승리를 거뒀어. 하지만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큰 지진이 지역을 흔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여러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포에 떨었어.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상했어. 지부장은 이 무서운 사건이 시작됐다고 슬퍼했어. 메르는 여관으로 돌아와 메리 아줌마가 무사한지 물었어. 하지만 곧 마누엘의 동료가 달려와 긴급 소식을 전했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 처음에는 길드로 갈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을 외곽으로 데려가서 충격을 줬어. 메르는 팀 전체를 불러 모았고 많은 괴물이 모인 걸 발견했어. 이 고블린 그룹은 전과 다르게 영리해. 게다가 커다란 놈들이 무리를 이끌고 있어. 커다란 놈들이 무리를
마누엘의 그룹은 그들이 공격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서 막으려 했지만 수가 너무 많아서 도움을 청했어. 이 사건은 길드에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보상은 없어. 그래도 그들은 마을을 보호하고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어. 괴물은 많지만 약한 놈들이야. 다만 커다란 놈들이 강해. 라는 직접 맞서서 한 팔을 잘랐어. 놀랍게도 이 종류는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말했어. 그들은 일제히 외쳤어. 모두가 충격받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마수가 말하는 건 들어본 적 없어. 신은 대화가 가능해도 고블린은 괴물이야. 그래서 없애야 해. 용서하지 말고. 그들의 목표는 마을 보호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마누엘의 팀은 그 말에 안심하고 싸웠어. 모든 고블린이 없어졌어. 하지만 지도자는 사라지기 전에 더 끔찍한 것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경고했어. 사라진 후 큰 마석이 떨어졌어. 그래서 확실히 변이 종이야. 이 사건 후에 마을 주변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났어. 이제는 마수들이고 수가 계속 증가해서 후퇴해야 했어. 놀랍게도 길드에는 모든 모험가가 모여 괴물에 대항하고 있었어. 미궁에서 나온 괴물에 대한 보상이 몇 배로 올랐으니까. 심지어 에머스도 한움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있었어. 게다가 그는 선심 쓰듯 미리 돈을 주고 기운을 북돋웠어. 그들은 나쁜 놈들이 기회를 이용해 떠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마을을 보호할 인원이 충분해. 마누엘의 팀은 마지막까지 싸울 거야. 신은 에머스의 상부가 이 사건을 미리 예측한 것 같아. 돈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들의 스승도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그녀가 떠났을 줄 알았는데 이 일도 예상했어. 람마는 라가 이 사건을 추측해보라고 했어. 이전 교훈과 많은 마수의 출현으로 메르는 미궁의 폭동이라고 확신했어. 에머스는 이걸 들어봤어. 100년 전 기록을 보여주며. 이건 마수가 미궁을 벗어나는 현상이야. 근처에 마을이 있으면 공격 대상이 돼. 이 폭동의 원인은 미궁에 쌓인 많은 마력이야. 폭동을 막으려면 새로 태어난 마수가 그 마력을 흡수하게 해야 해. 이걸 말하며 에머스는 길드가 미궁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어.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한 적 없어서 그녀는 잊어버렸어. 람마도 탓하지 않았어. 100년 만에 일어나니까. 길드는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어. 100년은 길지만 왕도의 도서관에 기록이 많아. 그녀의 할아버지는 100년 전 생존자야. 그래서 들려줬어. 모험가가 오래되면 이런 걸 알게 돼. 확인하자. 그도 들어봤어. 마누엘은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 마을에 모험가가 많아서 매일 많은 마술을 없애니까 마력이 쌓일 리 없어. 실제의 원인은 스승도 모르고 하지만 이미 일어났어. 그래서 람마는 바보 제자에게 물었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는 망설이다가 마을을 보호하는 방벽을 세우자고 했어. 주민들은 집 근처 물건을 아끼지 않았어. 벽을 만들려고 에머스는 폭동은 며칠 지속될 테야. 이 방법이 맞아? 예측할 수 없지만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을 거야. 이렇게 준비하면 방어가 수월해질 테야. 근처에서 아이들이 함께 싸우고 싶어 했지만 마누엘이 꾸짖었어. 크리스의 마음에 감사하지만 그들은 부담일 뿐이야. 부담일 뿐이야 커지면. 그는 크리스의 마음에 감사하지만 그들은 부담일 뿐이야 커지면 생각해. 돕고 싶으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 모험가는 괴물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야. 다른 일도 많아. 문제를 이해한 아이들은 포기하고 주민들과 메리 아줌마를 도왔어. 그 후에 켄이 잘 설명했어. 그의 젊은 시절도 그랬고 두 사람은 아이들이 더 어린 시절을 보내길 원해. 이제 공격이 시작됐어. 모험가들이 막아섰어. 이건 그들의 무대야. 게다가 보상이 많으니까 모두가 없애고 싶어. 몇몇은 짐차로 도망칠 길을 막았어. 처음 혼란은 고블린이었지만 곧 중간층의 괴물들이 나타났어. 몇 사람이 화물차로 탈출로를 막았어요. 처음 혼란은 고블린물이었지만 곧 중간층의 괴물들이 나타났어요. 람마는 마물의 공격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반나절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멍청한 제자에게 얼굴을 가다듬고 싸우라고 외쳤어요. 그녀조차 이런 장면을 경험해 본 적 없으니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 날 수 있는 괴물들이 나타났어. 리라는 이 종류가 낮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 전부 변이야. 리라는 이런 종류가 대낮에 나타나니 모두 변이 종인 걸로 보아 깜짝 놀랐어요. 괴물무리가 함께 사륙의 구호를 외치며 누군가의 원한처럼 들려요. VM던도 게임을 시작해 모든 걸 불태우는 마법을 썼어요. 잠시 후 첫 번째 괴물무리가 모두 사라졌어요. 숨 돌릴 틈 없이 두 번째 무리가 몰려오니 지아네미도 지쳤어요. 레나는 그녀에게 더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어. 쉬어야 한다고 했어. 신은 계속 싸울 수 있다고 했어. 라의 의견은? 물론이야. 여자들은 리라가 돌봐줄 테니까. 그렇게 그들은 적 진영으로 달려가 뜨겁게 싸웠어. 어떻게 된 건지 시가 미끄러져서 거의 다쳤어. 다행히 전설의 검사 호날두가 구했어. 그는 직설적으로 네가 너무 약하다고 했어. 청마 검사가 올 것 같아. 이건 메른의 스승이야. 그래서 인사했어. 리라는 이들이 모험가 세계의 전설들과 함께하는 게 놀랍다고 했어. 심지어 내나도 그에게 훈련받았어. 그 말을 듣고 두 형제는 충격받았어. 그런데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 내나는 즐겁게 말했어.
그때 호날두와 람마가 나를 가르쳤어. 하지만 검과 마술이 안 맞아서 포기했어. 반대로 메르는 그 스승이 인정하는 제자야. 그래서 시와 그는 같은 훈련소 출신이야. 리라는 그들이 형제인가 싶었어. 얼굴이 비슷하니까. 호날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불의 신이 그를 야단쳤어. 그는 불의 신을 불의 귀신이라고 불렀어. 항상 화가 나 있으니까. 호날두의 청마검은 시가 가진 것보다 더 특별해. 그래서 그걸 제자에게 줬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는 늦게 왔으니까 모든 걸 대신 쌓을 거야. 아미아와 마누엘은 그의 무시무시한 기술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물었어. 람마는 그 친구가 아는 가장 강한 검사라고 했어. 과거에 그들은 동료였어. 라와 함께 모험을 했지. 갑자기 함줌이 신비로운 문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충격받았어. 람마는 이게 몇백 년 전에 사라진 마법이라고 알았어. 지부장은 그녀를 초대했으니까 이렇게 문을 열었어. 그녀도 이야기할 게 있어서 동의했어. 게다가 호날두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신도 따라가고 싶어졌어. 지부장과 이야기해야 하니까. 미스 한움은 동의했고 내나도 관련이 있어서 데려갔어. 세 사람은 곧 그 노인의 집으로 갔어. 그 여동생은 왜 불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는 그들에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어. 그 노인이 너무 강하니까. 전력을 다해도 이기지 못할 테야. 그 말을 듣고라는 그 인물이 얼마나 강한지 상상할 수 없었어. 문이 끝나자마자 스승은 문을 부수며 인사했어. 그런데 자신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어. 미스 씨는 그녀가 스승을 대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했어. 그는 엘프 종족이었어. 신들이 사랑하는 자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어. 아마도 그는 마지막 엘프야. 메른의 스승이니까 감히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엘프가 인간보다 마력을 훨씬 잘 다루는 종족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노인은 600년 넘게 산 몇 안 되는 자야. 모든 마법을 다루는 강력한 법사야.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그럼 스승님도 스승님이 있나? 처음에는 안마가 천재라 생각했는데 혼자서 마법을 배웠어. 상대는 내나를 보며 그녀를 긴장하게 했어. 더 중요한 건 왜 세 명을 불렀는지 알아야 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옛 감정을 연결하려는 게 아니겠지. 게다가 그녀는 그 노인이 뒤에서 뭔가를 음모하는 걸 알아봤어. 그런 말에 미스 씨도 슬펐어. 한움은 스승의 마음을 이해했어. 안마는 그 젊은이가 이제 그의 제자라고. 그는 장난스럽게 안마가 질투하나 물었어. 한움은 마법 재능이 없지만 메른처럼 그는 검으로 싸우는 걸 더 좋아해. 마법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스승이라고 부르지. 많은 걸 배웠으니까. 미스 씨는 안마에게 물었어. 이게 제자의 태도지. 어쩔 수 없어. 그녀도 조금 양보하며 본론을 물었어. 이건 꽤 긴 이야기야. 그래서 그는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어 모두가 앉게 했어. 먼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는 모든 걸 계획했다고 인정했어. 폭동을 알았으니까 나쁜 모험가들을 여기로 보냈어. 이런 때에 이용하려고. 그래서 죽어도 아깝지 않아. 마을을 떠나라는 말은 좋은 모험가들에게 그들과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게. 이전에라와 그의 그룹은 변이 된 괴물의 이상 징후를 봤어. 그래서 그 녀석들이 왜 끊임없이 진화하는지 알겠어? 결국 미궁에 폭동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이건 운명의 그림자가 스며드는 순간 같아. 내나가 물었어. 왜 그들이 이미 알면서도 모두에게 경고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하면 마수에 맞서 준비할 수 있고 주민들도 피신할 수 있을 텐데 한움이 설명했어. 그들이 아는 건 폭동이 다가올 뿐 정확한 시기는 모르니까.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 알려봤자 폭동이 1년 후에 일어나면 그건 무의미해. 오히려 모든 걸 더 나쁘게 만들 테니까. 그래도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너무 과한 짓이야. 아음마가 그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 말을 듣고 한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미스 씨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그들은 이 혼란을 일으킨 적 없으니까. 미궁의 폭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텐데. 비밀 유지 명령은 위에서 내려온 거야. 미스 씨도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으니까. 라가 생각했어. 그건 왕도에 있는 회지일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일 수도. 그 말을 듣고 그 강력한 제자가 바로 알아챘어. 이건 이 나라의 모든 모험자길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인물이야. 어차피 폭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미스 씨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 이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어. 마수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몇 개의 마을을 파괴하겠지만 그들의 마력이 바닥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왕도는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이 근처 마을일 거야. 공지를 하지 않는 건 왕도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야. 내나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마가스의 주민들이 모두 죽을 테니까. 바로 그 이후로 미스트 씨가 행동에 나선 거야. 아음마가 문제를 알아챘으니 미스트 씨가 첫 번째 요청을 했어. 그 마을의 흰 기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건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력을 가졌어. 염신이 생각한 대로 그건 마술을 막아주는 결계의 역할을 하며 이건 지부장님이 재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비장의 카드야. 하지만 결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마력이 필요해. 폭동이 막 시작됐으니 나쁜 모험자 놈들이 아무리 강해도 체력이 떨어질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을을 보호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음마처럼 강력한 마법사에게 필요해. 아음마처럼 강력한 마법사. 이 세상에 없어. 현재 이 세상에 아음마만큼 무시무시한 마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 늙은이는 이미 늙었고 다른 일에 바빠서 결계를 유지할 마력을 제공할 수 없어. 한움이 말했어. 그들은 직접 미궁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서 보스를 쓰러뜨릴 거야. 그 말을 듣고 두 아이는 충격받았어. 그 생물물을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으니까. 그 친구가 말했어. 아직 찾지 못했지만 회에서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했어. 라는 생각했어. 그건 너무 모호해서 스승님이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걸 교환하기엔 안 돼. 한움이 확신했어. 미궁의 보스를 쓰러뜨리면 마수의 마력이 끊기고 폭동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민감한 순간에 최선의 방법이야. 어쩔 수 없이 아음마도 동의했어.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테니까. 바깥에서 로날도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괴물 숫자는 줄지 않아. 리라가 그 오빠가 여전한 힘을 보이자 기뻐했어. 일단 이 지역은 마수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둘게. 반대편에서 마누엘의 그룹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몇 마리의 변이 된 악마에 패배했어. 평범한 괴물이라면 견딜 수 있지만 이 녀석들은 몸집이 너무 커. 한 마리만 지나가도 뒤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질 테니까. 신은 그걸 알고 스승님 덕분에 제발 도와줘. 모든 걸 밀어붙이게. 당연히 동의했어. 오랜만에 이렇게 긴장된 전투를 하니까 다시 에메곳으로 이제 마력 공급구역으로 데려갔어. 모두가 계획대로 나눠서 행동할 거야. 아흔 많은 딸을 2명의 제자에게 맡겼어. 자신은 안으로 들어가야 해. 가기 전에 그녀는 바보 제자에게 경고했어. 미스 선생님을 경계하라고. 왜냐면 그녀는 그가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으니까. 그때 라가 그 철제기계가 스승님의 마력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 전투가 길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그때 결계의 빛이 하늘로 직격으로 쏘아지며 마을 전체를 감쌌어. 그제야 그들은 이 마을에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보호하고 있었단 걸 알았어. 마수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 아무리 부수려 해도 결계는 꿈쩍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로 염신이 만든 가장 견고한 벽이야. 덕분에 모험자들은 안전해졌어. 그들은 통과할 수 있지만 괴물들은 밖에서 버텨야 하니까. 이게 장점임을 깨닫고 모두가 기운을 내서 변이 된 놈들을 제거했어. 시의 곳에서는 피로가 쌓여서 로날도가 휴식을 주었어.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검을 휘두르려 하네. 게다가 외부 모험자 그룹 덕분에 이곳은 일단 안전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쪽 숫자가 더 많아졌어. 아미아는 그 결계가 괴물을 막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이게 누가 만든 건지 궁금해하니? 라가 돌아와서 내나가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 아음마가 희생자가 됐다고. 전투가 길어지면 아음마의 마력이 바닥나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큰 마을을 감싸려면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될 테고 염신조차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예상했으니 아음마가 작별 인사를 보냈어. 자신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거대한 괴물 하나가 나타났어. 그게 결계로 직격으로 달려들어서 모두를 위협했어. 평범한 그리폰도 강력한데 이건 강화된 버전이라 상상조차 안 돼. 로날도가 이건 안 된다고 봤어. 아음마의 마력을 더 소모할 테니까. 그래서 모두가 나서서 싸우라고 했어. 나는 스승님이 위험해지지 않게 하려고 먼저 나섰어. 그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 아직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4명의 근접 전투 전문가들이 결계를 빠져나가서 싸웠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그들은 길을 열어 선생님을 보냈어. 조금 싸우다 보니 갑자기 마수들이 뒤로 물러나서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 펜지가 나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 이 녀석은 지난번 불사조보다 더 고급 종류야. 첫눈에 라와 내나가 그 힘을 알았어. 펜지의 다리는 번개보다 빠르다고 하네. 지금까지 이런 속도를 가진 괴물은 없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SH의 손이 떨렸어.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강력한 괴물과 마주친 흥분 때문인지. 스승님도 그 게릴라에게 맡겼어. 자신은 그리폰을 처리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미스 씨는 아음마를 구할 이유가 있어서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내가 맡을게. 하지만 이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스승님을 방해하지 않게. 아미아도 펜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공격했어. 화가 치밀어서 그것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쏘아져 왔어. 다행히 메인이 그를 막아줬어. 동생에게 물러나라고 했어. 그도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리라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하지만 신은나가 오래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매우 빨리 그 몸이 상처로 가득 차서 쓰러졌어. 그걸 보고 에스가 교대를 해서 버텼어. 그 여동생은 걱정했지만 메이는 괜찮다고 했어. 리라가 반쯤 날아간 팔로도 그런 말을 하니 정말 대단하네. 회복도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 반대편에서 그리온도 맞춤형 상대를 만나서 쓰러졌어. 그 괴물은 전설의 검사의 직격을 맞아도 상처 하나 없었어. 로날도도 오랜만에 이런 강력한 생물을 만나서 기뻐했어. 시 쪽은 일단 성공적으로 막았어. 아미아는 뒤에서 계속 마법을 날려서 방해했어. 그건 아프진 않지만 계속 괴롭히니 재미없을 테니까. 펜지도 자신의 힘으로 다른 괴물을 불렀어. 그 작은 녀석을 끌어가서 어쩔 수 없이 내나가 대신했어.
신은 그 늑대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해서 검을 날려버렸어. 그 기회를 타서 그것이 리라를 향해 달려가서 멀리 날려버렸어. 다행히 죽진 않았어. 메이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펜지에 의해 끌려갔어. 자신은 그 오빠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도 싸움 기술로 덤벼들었어. 내나가 그 괴물을 방해했어. 아리미는 멀리서 마법을 쏘지 못했어. 그녀를 맞출까봐. 나사는 강화된 발차기로 전설의 생물을 직격으로 때렸어. 멀리 날려버렸어. 하지만 그건 그걸 더 화나게 했을 뿐이야. 갑자기 그녀는 이 생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 모피는 새하얗고 아름다워. 힘과 속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매우 빨리. 내나는 수백 번의 포효에 쓰러졌어. 강화된 손으로 막았지만 피할 수 없는 패배였어. 하지만 이건 승리를 의미하지 않아. 실제로 그녀는 그냥 시간을 끄는 역할이었어. 라가 회복된 후에 틈을 타서 치명타를 날렸어. 덕분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제거했어. 내나는 기뻐했지만 통증 때문에 기절했어. 깨어났을 때 모든 게 해결됐어. 그 강력한 선생님도 그리폰을 처리했어. 지금 지부장이 약속대로 미궁의 보스를 쓰러뜨리면 염신이 안전할 거야. 일단 그들은 여관으로 돌아가서 쉬기로 했어.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움이 나타나서 내나를 제압하고 순간 이동으로 데려갔어. 아음마의 말이 맞았어. 이 녀석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으니까 메인이 화가 났어. 근처에서 착한 모험자 그룹이 마을 안에 남은 괴물들을 제거했어. 이제 그들은 그 보호벽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 폭동이 끝날 때까지 버틴다면 좋겠지만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그들이 피곤해 보이자 도시락을 가져다주며 보충했어. 일단 상황이 진정됐으니까 그 애들이 쉬라고 했어. 라의 그룹은 여관에서 내나를 구할 방법을 논의했어. 스승님이 말했어. 이 이야기는 잠자는 공주와 그녀가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아미아는 지금도 그걸 동화로 생각해. 하지만 진실은 200년마다 한 번 선택된 사람이 잠자는 공주로서 깨우고 악룡과 함께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신은 놀랐어. 만약 동화처럼이라면 내나가 용에게 먹히고 인류를 구해야 하니까. 이쪽에서 그녀는 미스 씨에게 데려갔어. 그녀는 화가 나서 달려들었지만 미스 씨의 무시무시한 힘에 막혔어. 그리고 내나가 악룡의 전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어. 이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으니까. 그녀도 이야기했어. 200년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생물이 나타났지만 용사에 의해 제거됐어. 이야기는 그렇지만 진실은 약간 다르지. 악룡은 여전히 존재해. 용사가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냥 밀어냈으니까. 원래 이 생물은 200년 전뿐만 아니라 400년과 600년 전에도 나타났어. 미스 씨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매번 같은 악룡이었어. 용사에 의해 패배할 때마다 힘을 모으기 위해 물러났어. 그래서 200년마다 한 번 나타나서 인류를 위협하는 주기가 생겼어. 그 잔인한 생물이 다시 돌아온 시간이 됐어. 하지만 이번에는 용사가 나타나지 않았어.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구할 영웅이 없을 테니까. 그런 용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미궁의 가장 깊은 층이야. 하지만 없애지 못하면 유혹해서 재우는 건 가능해. 그게 미스 씨가 내나를 잡아온 이유야. 그녀의 독특한 녹색 머리칼이 증명하듯 그녀는 다음 잠자는 공주야. 당연히 그녀의 아빠는 그걸 미리 알았어. 그래서 돌아다니게 허락한 거야. 실제로 내나를 이용하고 싶은 건 미스 씨가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위에 더 강력한 자들이 강요한 거야. 시의 추측으로는 그건 아마도 총리님일 거야. 그자는 악룡이 일으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듣기엔 좋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최소화가 모든 걸 구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100명 중 51명을 구하면 49명을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 마을은 보호벽이 없어야 했어. 악룡의 희생물이 될 테니까. 그 생물이 깨우면 폭동을 일으킬 테니까. 이건 고대의 문서에 기록됐어. 그 괴물들은 직진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파괴할 테니까.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면 왕도의 주민들은 왕에게 대처를 요구할 테니까. 그 총리는 그걸 이용해서 경제를 통제하거나 방해꾼을 투옥할 수 있어. 결국 마트의 모든 주민들은 죽음으로 정해졌어. 매번 재출현할 때 악룡은 마력의 변화에 따라 다른 미궁을 선택해. 몇십 년 전부터 이곳에서 돌아올 줄 알았어. 하지만 미스 씨는 총리의 무고한 희생을 원하지 않아서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보호벽을 만들었어. 이건 최후의 수단이야.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나와 염신이야. 많은 이 마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한 명은 지금 눈앞에 안전을, 다른 한 명은 악룡을 밀어내는 거야. 로날도의 추측으로는 그렇지만 그 늙은이가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엑스는 걱정했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건 간단해. 폭동을 막으려면 미궁의 보스를 먼저 쓰러뜨려야 하니까. 당연히 가장 깊은 층으로 갈 테니까. 두 사람을 구하려면 그들은 가장 깊은 층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해. 나에게 물었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연히 모든 걸 걸어야 하니까. 엑스는 그 작은 여동생을 소중히 여기니까. 확실히 따라갈게, 두 소녀를 위해서.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 미궁으로 출발해서 사람을 구했어. 동시에 내나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이동 배열로 두 사람과 함께 갔어. 그들은 간단히 가장 깊은 층에 도착했어. 앞에 고대의 유적이 펼쳐졌어.
위에서 폭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 미궁의 대부분 괴물들은 집에 없어. 그래서 라의 그룹은 쉽게 내려갔어. 내나의 곳에서 한눈의 거인이 나타났어. 이건 이 마지막 층에만 존재하는 매우 위험한 괴물이야. 미스 씨는 앞을 가리키며 미궁의 주신전을 불렀어. 그 괴물은 그냥 문지기일 뿐이야. 바깥에선 이곳이 아직 탐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부장님은 오래전부터 알았어. 결국 지부장님과 한운만이 여기 와봤으니까 잘 알아. 웃고 있는데 라의 팀이 도착했어. 예상대로. 하지만 이게 문지기들에게 들켰어. 바로 공격했어. 말할 것도 없이 메인이 특별한 기술로 달려들었어. 동료들이 걱정했어. 이 괴물은 보통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리는 뜨거웠어. 조금만 더 있으면 악마 상태로 변할 뻔했어. 그래서 몇 마리의 사이클롭스는 전혀 상대가 안 됐어. 그들은 너무 빨리 쓰러졌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 못했으니까. 그리고 목격자들도 마찬가지야. 아마 여기 몇 명만이 그의 진짜 잠재력을 알겠지. 미스 씨가 말했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방금 그 무서운 표정을 하지 마. 내 나를 희생시킬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 그들이 뭘 하려는 건지. 바로 대답했어. 그에게 물었어. 그들이 뭘 하려는 건지. 지부장님은 총리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그분에게는 몇 명 희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로날도가 물었어. 희생될 몇 명 중에 라와 내나가 포함됐는지. 그리고 위에 나쁜 모험자들도. 이 말은 정말 어려워.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기뻐. 미스 씨는 이게 그냥 지나가길 원해. 하지만 그걸 하려면 전적으로 그들의 결심에 의존해야 해. 최선은 잠자는 공주의 힘없이 악룡을 막는 거야. 모든 건 미궁 보스가 생산하는 마력에 따라 달라. 그래서 지금은 그 보스를 쓰러뜨려 위의 폭동을 막아야 해. 그렇게 해서 마력이 흩어지고 인류를 위한 시간이 생길 거야. 처음에 모두가 조금 두려웠지만 람마를 구하려면 싸워야 하니까. 그리고 미스 씨도 도울 테니까. 그래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 알다시피 그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신은 늙은 엘프로 곧 죽을 테니까. 만약 이런 자에게 의존하면 인류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을 테니까. 강력한 자들이 악에 맞서야 해. 이 전투를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 지금 세상은 인간의 거야. 다른 종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두가 해내야 해. 리라는 조금 걱정했어. 그 늙은이가 뭘 음모하는지 모르니까. 이 사건의 규모는 세상을 구하는 데 맘먹으니까 그녀의 상상 이상이야. 자신이 도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엑스가 메인에게 의견을 물었어. 그는 아직 믿지 않았지만 스승님과 위의 사람들을 구하려면 시도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나는 악룡의 미끼가 돼야 하지 않을 테니까. 메인은 매우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 동생이 그를 걱정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 유적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 늙은이가 전투 정신을 고무시켰어. 200년 전 용사가 악룡을 없애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할 거야. 그 생물이 깨우려면 엄청난 마력이 필요해. 그래서 괴물들이 폭동을 일으켜 힘을 공급하는 거야. 미궁의 보스는 그 마력을 악룡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야. 그래서 그걸 쓰러뜨리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거야. 악룡을 밀어내는 건 일시적인 방법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시간이라는 성과를 얻을 거야. 모두가 준비됐을 때 미스 씨가 미궁의 보스를 드러냈어. 그건 하나의 머리만 있지만 매우 거대해. 그렇게 그들은 달려가서 그 괴물을 자극했어. 그건 사방에 파괴의 번개를 만들었어. 모두를 한 번에 쓰러뜨리려는 거야. 아미아가 바로 대응해서 고정시켰어. 덕분에 시와 로날도가 쉽게 그 몸의 일부를 베었어. 연기를 이용해서 내나가 근접해서 성공적으로 그 해골을 부수었어. 그가 고통해져서 높이를 낮췄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렇게 라가 쉽게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성공적으로 제거했어. 동생이 그걸 보고 매우 기뻐했어. 다가와서 축하했어. 하지만 모든 게 쉽지 않았어. 그 보스가 왜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야. 홈은 불운하게도 악룡의 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야. 이 생물은 당연히 알아. 미스 씨는 이게 몇 번째 만남인지 기억나지 않아. 회에서 복구 능력을 잘못 계산했어. 그건 거의 회복됐으니까 곧 밖으로 나올 거야. 지금 그는 더 즐기고 싶어. 미스 씨에게 자신의 목숨과 한움의 목숨을 바꾸자고 했어. 그 젊은이는 죽을 준비가 됐어. 스승님, 세상을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에 오래 산 사람도 방심했어. 결과적으로 그는 악룡의 사악한 힘에 제압됐어. 새로운 몸을 얻은 악룡은 이걸 미궁의 보스 대신 사용하려 해. 그래서 복구 과정이 완전해질 거야. 이 광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한움은 목숨을 구했지만 위의 주민들은 매우 위험해. 그 늙은이는 바로 땅으로 이동해서 결계를 부수려 해. 괴물들이 폭동을 계속하게. 안에서 도안만은 더 버티려고 해. 메인 그룹이 돌아와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미스 씨의 몸속에 있는 흑룡이 계속 공격해서 염시는 이해가 안 돼. 지부장님이 보스를 쓰러뜨리러 갔을 텐데 왜 악룡이 깨워서 자신을 방해하는 거지? 자신은 스승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악룡이 거의 깨웠을 테니까. 이건 미네 그룹이 막 빠져나왔어. 하지만 한움을 치료하느라 바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심지어 안의 주민들도 이 악룡이 일으키는 공포와 절망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흡수해서 재출현을 가속화할 테니까. 땅이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 파괴가 다가올 신호야. 무수히 많은 괴물들이 미궁에서 도시로 향해. 두 번째 폭동은 전에보다 더 클 테니까. 이대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래서라도 빨리 회복해서 막으려 해. 아내 모험자 팀은 괴물 숫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들은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숨겼어. 이제 그 결계가 사라지지 않길 기도할 수밖에. 그래야 마수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로날도의 관찰로는 이대로면 얀마가 버티기 힘들 거야. 그녀의 마력은 계속 줄고 있어. 그 젊은이의 상태에 대해 물었어. 메이는 아직 모르겠어. 흑룡이 일으킨 상처는 보통 칼에 베인 게 아니야. 응축된 마력 형태라서 나나 다른 치료사라도 바로 고치기 어려울 테니까. 그 친구는 자신이 그들을 방해한다고 알고 그만두라고 조언했어. 스승님을 용서해. 미스 씨는 한움의 은인이야. 키워준 분이니까 부모님과 다름없어. 그들은 고아로서 이 마을에서 무시받고 악당들에게 이용당하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지부장님은 달라.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일 뿐이니까. 맞아. 그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했어. 엘프로서. 하지만 한움은 그분의 진심을 느꼈어. 도구처럼 사용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에 그에게 손을 댈 때 그 늙은이는 망설였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위험해졌어. 그때 한움은 자신이 챙겨지는 걸 알았어. 라는 오해했어. 지부장님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를 친구처럼 여겼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젊은이는 감동받았어. 실제로 자신도 메인을 친구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에 이곳의 늪에서 그를 밀어냈어. 레나가 그걸 듣고 한움이 정말 이기적이라고 느꼈어. 모든 걸 이제야 숨겼으니까. 이건 친구라고 할 수 없어. 라가 그 말을 듣고 동생을 진정시켰어. 상대가 치료를 거부하니 그녀가 다시 격려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어. 그래서 계속 치료했어. 스승님이 더 버텨주길 바래. 아래에서 모험자 팀은 괴물 숫자를 줄이기 위해 달려들었어. 마누엘의 그룹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보이자 레나가 조금 걱정했어. 다행히 에머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전투 정신을 고무시켜 염신의 부담을 줄였어. 엑스는 가끔 그녀가 정말 유용하다고 놀랐어. 지금 모든 게 지부장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단 하나 그가 악령의 에너지 공급원이 된 걸 빼고. 그래서 그들은 막기 전에 막아야 해. 지금 도망치면 더 살 수 있겠지만 악령을 내버려두면 세상은 파괴될 테니까. 레나는 메인이 그녀를 남기라고 했어. 자신은 잠자는 공주로서 악령 앞에 나타나면 먼저 노려질 테니까. 아미아가 마법을 쏘아서 그걸 주의 끌었어. 전투가 바로 시작됐어. 아미아가 마법을 쏘아서 주의 끌었어. 그런 용이 그들이 죽고 싶어하니? 지부장님이 무수히 많은 나무를 만들어 그들을 포위했어. 이게 벌써 어려워졌어. 그래서 그는 조금 지루해졌어. 적의 방심을 타서 라가 선봉으로 나섰어. 동생의 협력으로 메인이 미스 씨의 몸으로 날아갔어. 하지만 메인이 상처를 입었어. 악령의 기술에 관통당해서 떨어졌어. 생사불명. 동료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H는 레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할 테니 가라고 조언했어. 지체하면 후회할 테니까. 로날도와 시도기를 열어서 치료사를 데려갔어. 레나가 빨리 갔어. 하지만 그 사람 주인은 핏뿐이었어. 그건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메인의 상태는 람마마처럼 그녀의 힘이 바닥나서 결계가 버티지 못할 지경이야. 이대로면 모두 죽을 테니까. 그래서 레나가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구하고 싶었어. 그 선생님은 그녀가 무리하는 걸 알고 막았어. 악령에게 먹히면 확실히 죽을 테니까. 지금 이게 세상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야. 로날도가 말했어. 실제로 잠자는 공주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 용을 10년 더 재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레나가 생각했어. 10년? 정말 짧네. 그 말을 듣고 레나가 생각했어. 10년? 정말 짧지만 이게 여기 사람들을 구하는데 딱 맞아? 그녀는 그 기간 동안 메인이 용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아. 메인은 여전히 의식을 유지해서 그 말을 들었어. 악령은 잠자는 공주를 보고 끌렸어. 레나도 유혹했어. 빨리 자신을 먹으라고. 옛날부터 이 용은 선택된 자의 피에 끌리니까 그 갈망을 이길 수 없었어. 하지만 메인은 이걸 동의하지 않았어. 그의 몸속 힘이 폭발해서 이전처럼 악마 상태로 변했어. 모두가 그 에너지에 두려워했어. 악령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미스 씨는 이걸 신성한 힘 또는 그 이상이라고 불렀어. 지부장님은 그 순간 약간 의식을 되찾아서 악령을 위협했어. 이건 네가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순간 메인이 달려가서 미스 씨의 몸을 멀리 날려버렸어. 그리고 연속으로 때리면서 통제력을 잃었어. 이대로면 미스 씨가 죽을 테니까 레나가 막았어. 로날도는 이 상태를 알고 있었으니까 제자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메인이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할 때 사랑스러운 동생이 달려들었어. 다행히 라가 멈췄어. 그녀가 오빠의 이름을 불렀어. 이제 내가 있으니까 그를 진정시켰어. 맞은 후에 악령은 떠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홈이 와서 메인에게 그만두라고 했어. 지부장님의 영혼도 그렇게 원했어. 라에게 망설이지 마.
네가 그걸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알잖아. 게다가 나는 이미 몇 번의 삶을 살았으니까 남길 게 없어. 그 말을 듣고 메인이 받아들이고 내나와 함께 악령을 밀어냈어. 지부장님의 영혼이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어. 부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잃었으니까 악령은 더 이상 재출현할 수 없고 200년을 더 기다려야 해. 몸을 되찾은 지부장님은 매우 만족했어. 그들은 정말 잘했어. 마침내 내가 이 마을을 책임질 사람을 찾았어. 마력의 흐름이 끊기니까 미궁의 폭동도 끝났어. 괴물들은 공포를 느껴서 사방으로 도망쳤어. 한움은 마지막 말을 해서 스승님을 배웅했어. 자신은 그를 부모님처럼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는 매우 기뻐하며 장난쳤어. 내 나이로 보면 그는 내 손자도 안 돼. 마침내 미스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 로날도는 바로 연인을 구하러 갔어. 결계가 더 흡수하면 죽을 테니까.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어. 그녀는 그가 필사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 자신은 이미 그런 상태니까. 목숨을 걸고 그녀를 보호할 테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악령에 대한 소식이 왕도에 전해졌어. 미스 씨가 죽었다는 걸 알자 그 사람은 아쉽게 생각했어. 동시에 민을 용사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모든 게 안정되자 허스는 한움에게 지부장 직위를 맡겼어. 다음 생애에 그는 뒤에서 지원만 할 거야. 지식과 인품으로 그녀가 더 적합하니까. 그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게 합리적이야.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지만 지부장 월급을 듣고 바로 동의했어. 열심히 해서 마을을 재건하겠다고. 그날 밤 시가 스승님에게 물었어. 라이 그 상태가 뭐인지 아세요? 로날도도 모르겠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나머지는 왕도에서 처리하게 해. 리라는 이제 메인과 더 이상 적대하지 않을 거야. 바깥에서 라는 악령을 밀어냈지만 언젠가 다시 깨울 테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용사를 찾아 나서고 싶었어.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내나와 함께 가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동생은 매우 기뻐했어. 이게 전에 메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녀가 옆에 있어야 하니까. 그녀도 동의했어. 메인 외에 다른 팀에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며칠 후 그 커플은 새로운 모험을 위해 준비됐어. 그 집에 엄마와 아이가 길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줬어. 조금 슬프지만 나의 결정이니까 새 동료도 지지했어. 이제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가겠어. 신은 믿어. 양쪽이 여전히 모험자라면 미래에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두 스승님은 자랑스러운 바보 제자와 헤어졌어. 마을을 돌아보며 어쨌든 여기서 몇 년을 보냈으니까